상스러운 영화 토크 딴지 영진공. 평화가 사찰로 지켜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가 공포로 만들어진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랬다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스타워즈 이야기입니다. 딴지 영진공을 사랑하는 전세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토크보다 웃음소리가 큰 방송 팟캐스트 딴지 영진공입니다. 그 팟빵에서 어떤 분이 우리 웃음소리 때문에 듣지를 못하겠다고 하시던데 난 처음엔 내 욕한 줄 알았는데 나뿐만 아니더라고. 내 욕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웃음소리 문제가 아니라 장비 문제예요. 컴프레셔만 제대로 된 게 있어도 리미트 걸어가지고 잡을 수 있는데 말이죠. 사실 방법은 있습니다. 너찌 커피와 꼬시 작곡을 구매해 주시면 된다. 자, 잡서를 계속하기 전에 출연하신 의원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인류학계의 추박하. 하지만 마누라 앞에서는 R2D2처럼 작아지는 남자 해비조님 나오셨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해비조입니다. 네. 괜찮았어요? R2D2? R2D2가 작지는 않잖아 또? 여기서 사람 한 반 정도 되지. 아주 땅따라하면서 단단해 보이시잖아요. 김태용 PD 느낌 나요. 자, 두 번째로 방송에서 딴지 걸 때는 C3PO 몸집보다 딱딱하지만 정작 여자랑 사진 찍을 때는 손조차 어쩔 줄 몰라 하는 소심남 함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방송할 때도 팔짱을 끼고 있는 함장입니다. 손을 못 피나 봐요. 예. 자, 다음으로 딴지 영진공의 오비완 캐노피. 왜냐하면은 얘가 정직하고 올곧지만 같이 있으면 잘된 놈도 빠그러져요. 빡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선생이야. 염승희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염승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딴지 라디오의 레아 오르가나, 딴지 영진공의 그분, 벙컨의 샤 아즈나불, 박세롬이 엔지니어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세롬입니다. 인기 폭발이야 이제.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는 역시 미모가 한몫을 했다. 우리 방청 오셨던 분들이 딴 건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박 엔지니어의 미모만 칭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12월 27일 우리 딴지일보 본사 지하 1층 벙커원에서 묻지마 영화제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오! 예. 시간은 저녁 5시. 회비가 있어요. 상영료 10,000원 주시면은 저희가 영화 관람 상영료와 함께 커피를 그리고 간단한 다가를 이렇게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2차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이렇게 길게 가지 맙시다. 지금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다들 확인해 주시고 리플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용 인원이 한 100분이 넘어가면 조금 곤란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공지에서 저희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릴 테니까 그 리플 순서대로 저희가 한 100분에서 150분 사이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 분이 오신다면 리플이 3개 달리면 저희가 숫자를 세가지고 뭐 2분 오시는 경우 있고 3분 오시는 경우 있으니까 나름대로 카운팅을 해서 적절한 순서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방 생각나는데요. 네. 공방도 리플은 얼마 안 달렸나 그랬는데 오신 분들은 아니요, 그때 오시겠다고 의사 밝혀주신 분 거의 왔어요. 그래서 거의 플러스가 150분에서 더 200분 왔잖아요, 정도 그때. 오셨네요. 그때 너무 놀랐지 우리가 30명 정도 예상했는데 여자도 많았어. 한 번이지 2번은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럼요. 두 번째는 별로 안 하실 거예요. 사실 불안한 건 우리의 얼굴이 공개됐다는 사실이지. 만약에 안 온다면은 참 문제가 있는 거다. 우리 왁구가. 그래도 100분이 넘는다면 아직도 쓸만한 왁구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착한 사람들이 많다. 자, 오늘 염승희 씨가 나와가지고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딱 지난주 우리가 싼 마레똥 치우고 가겠습니다. 먼저 야생수달님, 최하선 감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저는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네, 그걸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니까 이분이 2012년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이었어. 더더욱이 생각할 게 없네. 껄린가 친한당인데 여기?
아, 그쵸. 근데 이거 저는 조금 다른 당. 같은 충청도에 있는 다른 당이었고요. 자, 미스터 디케이님의 방청후기도 잘 봤습니다. 근데 내가 실수를 했어요. 이걸 사인에 공개할 줄 몰랐지. 실명을 써버렸네. 예. 이거 좀 어떻게 좀 뭐라 그러나 모자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해명 방송의 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방송할 수 있을까요? 안 망하면 확신은 못한다. 그리고 늙어버린 미소녀님의 늦은 58회 후기도 감사합니다. 애님은 썸남 썸녀를 이제 보셨대요. 그래서 자매품도 많으니까 다 찾아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참 쫄깃하죠. 썸남 썸녀. 재밌어요. 자, 가끔 듣는다님의 결혼한 제보자 관람 예고도 잘 읽었습니다. 리뷰 사전 공지를 리뷰보다 길게 쓰는 건 내가 볼 때 이건 재능이다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황우석 박사 그 당시에는 진짜 큰 이슈였죠. 예, 그리고 우리 총수께서도 헛발질 한번 했죠. 그때 크게. 청수 헛발질이 한두 번도 아니죠. 예. 근데 특히 이때 컸다. 이거 결정적이었다. 예. 그때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딴지를 한번 접었어. 네, 어쨌든 총수와는 관련 없는 딴지 영진공입니다. 자, 닉네임 쓰기 귀찮아님 58회가 장염을 일으켰다고 우겨주셨습니다. 스트리밍을 통한 병원균 전파는 놀라운 학설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요. 파파오공사님이 50일에 영화예매권 당첨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무비스트에 확인을 해봤어요. 서대원 편집장이 잘못 받아 적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갔을 겁니다. 아니 이거는 게시판에 글자로 보시면서 메일 넘기실 땐 전화로 넘기시나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문자를 잘못 받아 적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신샘님의 CJ와 롯데마트의 공통점도 잘 읽었습니다. 전 다른 건 모르겠고 사실 이런 대형마트 가면 네. 채소나 과일 살 때 깜짝깜짝 놀라요. 막 뭐 애호박 조그만 거 하나 진공팩에 놓고 막 2,000원, 3,000원 하면 무지하게 비싸죠. 엄청 비싸죠. 예, 이럴 때는 뭐 재래시장 쓰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농협이 더 싼 것 같아요. 오히려 애호박에 뭐를 치면 애호박 하나에 3,000원을 해요? 그러게요. 진공 포장을 하면 그런 포장을 거예요. 하면 막 유통 같은 걸 막 끼얹나? 그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비싸요. 근데 자, 예. 딴지고스트님 고릴라 자세 찾기도 잘 봤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고릴라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추바카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추바카 자세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고. 자, 치킨호 뚜껍게님, 해비존님 때문에 프랭크를 봤는데 파스벤더가 재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네요. 맞습니다. 재수 없어요. 원래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것들은 다 우리의 적이야. 그럼 재수 없어. 재수 있을 리가 없어. 노래 너무 잘해. 재수 없어. 재수 없어요. 자, 블랙키님, 오인천이야말로 망작 오브 망작이었다고 하셨는데요. 저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예요? 있어요. 문선명이 문선명 인천 상륙작전 그거 해가지고 막판에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영화 있어요. 자기가 다리 부시면 한번 자기가 져주겠다고 다리. 그래서 부시는 거 막 어떤 무시무시한 영화였어요. 자, 바다달팽이님의 루시에 대한 의미 설명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다루었었죠. 루날레나님, 나이든 남자 배우 취향이라면서 함장님과 비슷하게 알파치노와 드니로 형님의 이탈리아 더빙 에피소드를 올려주셨네요. 이게 이탈리아에서는 알파치노랑 드니로 형님을 같은 성우가 썼대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더빙은 이거 되게 곤란했었다고. 그래서 히트가 그렇게 이탈리아에서는 인기를 못 얻은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더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더블 캐스팅이죠. 디즈니 정도를 제외하면 돈 때문에 다 더블 캐스팅을 해요. 디즈니는 원칙인 거죠? 원칙이죠.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컨펌도 우리나라에서 안 내요. 싱가포르인가 본사에서 아시아 지역 총괄 본부에서 때려서 예 적어서 더빙도 같이 안 하고 다 개별 더빙 트랙을 다 나눕니다. 겨울왕국 그거 네. 50개 국어인가? 네. 그걸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온 거 있잖아요. 전 세계 말로 맞아요. 조금 그것도 아마 그런 걸로 다 모아가지고 본사에서 그렇죠. 이렇게 짜깁기 한 걸로 제가 그리고 알고 있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 디즈니가 이제 세계 각국에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더빙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다 모인대요. 그래서 품평회 같이 한대. 그래서 여긴 야 홍콩 잘했는데 중국 좀 후진데 이러면서 품평회를 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 더빙 DB를 본사에서 다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옛날에 우리 KBS에서 아침에 했던 디즈니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닐 TV 거예요. 방영본은 아니고 아마 극장판만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디즈니 방영본은 채널에 있는 못 것들. 모를까요? 네. 그런 데서 스타워즈를 만들 거래요. 예. 뭐 디즈니 뭐 만세. 지금 마블도 갖고 있는데. 자, 애국학장님. 이제 뭐라고요? 다시? 애국학자님. 발음이 오늘 또 안 발음이 되네. 좀 어려워요. 자, 영진공이여 번성하라. 이걸 고대 이집트어로 적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니 이걸
언제 우리가 이런 걸 받아보겠어. 어? 고마워. 야, 그리고 더불어서 짱가님의 모잠비크가 소말리아다라는 말은 오류라는 점 탁 집어주셨고, 라인 배틀은 합성신조어다. 그리고 비조님은 총보다는 도끼라는 점. 네. 깨알같이. 해비조님이 총 들면 진짜 안 어울려. 총이 안 보여. 예전에 제가 네. 전곡리라고 하는 곳이 저기 구석기 유적지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매년 퍼포먼스를 해요. 네. 구석기 퍼포먼스를 하는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맘모스로요? 연천. 연천에서. 맘모스로 하셨나요? 근데 이제 그때 TV 촬영도 오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촬영하시던 분이 혹시 배우시냐? 너무 리얼하게 하신다고. 얼굴부터 완벽하다고 해서 그렇죠. 해비조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분장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구석기 느낌이 나니까. 그러니까 돼지고기 내가 이렇게 막 돼지 도살해서 이렇게 쓰는 걸 있었는데 돌칼 만들어서 그 돼지를 실제로 사람들한테 씌워내 주는 거예요. 진짜로 이 칼이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굉장히 흐뭇하게 보시더라고요. 마치 2만 년 전에서 온 듯한. 저는 뭐 늘 느끼니까. 자, 울상도토리님은 미국에서는 대체로 성조기 패티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잘하는 바람에 영진공 퀄리티가 일정하다는 날카로운 안목도 보여주셨어요. 자, 크로님, CROH 크로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뭐 잘못 읽었으면 잘못 읽었다 하시겠죠. 네, 이분은 모잠비크는 탄자니아 아래에 있는 길다란 나라다. 그리고 소말리아는 다른 나라라고 이분도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짱가님 또 크게 썼어요. 이번에. 자, 거리로 나가자님의 날카로운 함장 저격도 감사합니다. 뭐라 하셨는데요? 뭐라고 해주셨는지 내가 안 적었네. 어쨌든 뭔가 저격을 했어. 자, 미라주나이트님의 덕후를 비정상행이라 말하지 말라는 외침도 잘 들었습니다. 사과합니다. 네. 본인도 덕후잖아. 저는- 캠핑 덕후. 스스로를 비정상이라고 저는 인정하는 아내 사람. 덕후다. 무슨. 아내 덕후다라고 하면 되고. 내가 얘기하고서도.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 미스터고님 궁서 채우기도 감사합니다. 기절광풍 사장님 글씨체도 제가 보고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네. 그때 그 사장님을 실물로 처음 봤을 때 그 실망감이라 억장임을 여전내렸죠. 예. 자, 아가씨님 없다가 출연 안 하는 공개 방송은 의미가 없다면서 불참사유 남겨주셨네요. 우리는 나머지가 됐어. 감사합니다. 지그프리드님이 감사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이거? 예, 좀 뭐 굉장히 감사해요. 네, 그럼 굉장히 없다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분리해 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감사한 일입니다. 가정도 지켜줄 텐데. 아니 그리고 근데 없다가 취향이라면 내가 볼 때는 온전한 상태는 아닌 거야. 네, 그렇죠. 자, 농담이고요. 자, 지그프리드님은 비조님한테 노래를 자주 불러달라고. 이분 역시 나머지 진행자들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왜 비조님께 노래해달라고 요청한 건 나였는데. 그래요? 괴로워요. 사실 듣는 거. 예, 옆에서 듣는 건. 자, 브론데지 K님 스나이퍼 특집 요청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짱가님한테 자꾸 이렇게 명분을 주면 자꾸 산으로 갑니다. 자, 민솔님은 이니오즈 하는 닉네임을 버리셨어요. 근데 저는 발음이 잘 되는데 이니오즈. 자, 바람쉼터님 영진공 게시판질하다가 5건 정거장이나 더 가셨네요. 예. 계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왜요? 그냥 듣고 싶어서 꼭 늘 건 아니고요. 패건들지만님의 정성 가득한 족구왕 후기도 잘 봤습니다. 제작 프로듀서도 이렇게 정성 들여 쓰지는 못할 겁니다. 잘 읽었고요. 실험요정님의 콜레트럴과 나의 사랑 나의 심 한 줄 감상평도 감사합니다. 함장님보다 냉정한 감상평이었어요. 쉽지 기혼자도 않은데, 미혼자도 그거. 다 지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얀 마음 백검님은 59회가 딴지 총진공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내라는 뭐 주모자로 제가 잡히면 별다른 고무는 없이 공포영화만 틀어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공포영화 사실 컨셉이에요. 잘 봐, 잘 보는데. 소가 드려야죠, 뭐. 근데 내 진짜 기분은 나쁘지. 꿈에 나타나서 싫은 거지. 그래요. 심장 약해서 제가 그런 거고 별다른 거 없습니다. 컨저링 같은 거 계속 틀어주면 되겠다. 난 너무 싫어 그거. 자, 빠다스머프님의 족구왕은 한국판 죽은 신의 사회였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맥주왕님은 덕질은 삶의 윤활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그리고 저는 현아 덕후가 아닙니다. 저 이쁜 여자는 다 덕후예요. 자, 그리고 샤아님의 AKB48. 이분 얘기대로 한다면 AKB48 특집은 어떠냐는 말씀.
그건 하이피델리티에서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버대님이 싶어요. 해주시면 되죠, 사실. 근데 우리 영진공이잖아. 그러니까 버디님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안 할 거예요. 저 그게 영화가 아니라 걸그룹 맞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 그러니까 게시판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모르는 영화가 나왔나요? 영진공에서 할 소재는 아닌 것 같고. 자, 생귤 아빠님의 생생했던 맨데이트 직관 후기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평탄만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생귤이가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여직원이라는 영화를 봤다는 점에서 좀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놀라운 장명 센스를 봤어요. 세 분 일낼 분. 대화명 중에 올해 최고의 대화명이 아닌가. 세 분 일낼 분. 이분을 올해의 닉네임으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덕에 의한 건덕을 위한 총기 액션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상평 감사합니다. 자, TMA님은 둘 다 배부른 인생이라 비긴 어게인이 별로였다고 하네요. 근데 그러네. 주인공 꼬실 정도 민목면 말이죠. 마룬5 메인 보컬을 꼬실 정도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된다.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왜 함장님이 저희 회사 같이 일할 때 영국 직원이 있었어요. 탐바커라고. 얘가 제가 한번 야 영국 되게 좋다. 러브 액츄얼리 같은 그런 낭만도 있고 되게 좋다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절대 영국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정색을 받아도 되게 화를 내더라고. 자기는 너무 불편하고 진짜 거짓말 같은 영화였다고. 근데 아마 이분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DOA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데드 오어 데드 라이브. 오브 라이브. 그 원래 게임이 원래 나오는 건데 원래 원작이잖아요. 근데 그 DOA 크리스티 있잖아요. 네. 그 여자가 설정이 영국 여자거든요. 네. 근데 영국 사람한테 이 여자 영국 여자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러죠. 영국 여자가 이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은. 국정만 영국이겠지. 자, SLVI78님의 해비조님 저격 감사합니다. 우리 차유정 씨. 너무 좋아, 나는. 달리아는 달리다루 읽는 거. 네,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인기가 겁나 많았답니다. 근데 그날 얘기했잖아. 세계 10대 가수 중에 한 그래요. 사람이니까. 근데 별로 인기 없었다고. 우리는 세계 10대 가수의 이름을 달리아로 알고 있는 네. 대중음악 평론가분을 알고 있어요. 대중음악상 심사위원. 신대철 형님이 디스한. 대중음악상. 재즈, 그것도. 재즈 심사위원. 해비조님의 저격이었습니다. 해비조님을 향한 저격이었고. 네. 자, 딴지블라썸님, 너치커피 후기 감사합니다. 드립한 뒤에 남는 거, 탈취제로 쓰면 좋다는데, 한 번도 저도 안 해봤는데,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쿠차님은, 짱가님 신간, 무심한 고양이와 소심한 심리학자 사재기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많이 사셨더라고. 박수! 근데, 난 더 웃긴 거, 그 옆에 경성탕점록이랑 피해블레가 있어. 야, 내가 볼 때. 디자인님 화이팅. 이거는 꼭 보관을 오랫동안 하셨다가 희귀본으로 파시면 돈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저자 사인을 한번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후마초님의 디제이아님 나오신 날 한번 초대하죠. 그래요. 덕후마초님의 개인 최초의 똥발견 제보도 감사합니다. 콜레트럴에서 톰이 2초에 5발 쐈고 나중에 한 발 더 쐈다고 하네요. 3초에 6발이 아니었대. 이걸 세고 앉았어 진짜. 진짜 왜 그러세요? 영볼덱에서 주윤발 심지어 스톱워치로 사셨다잖아. 스톱워치로. 자, 그 밖에도 팟빵에 글 올려주신 커피닷 신미나 나와서 잘된 영화는 달콤한 인생이 있다라고 제보해주신 아는 만큼 보인다. 고이명박, 궁금, 웃음소리 때문에 듣기 힘들다 하신 잔혹한 순수, 원희, 영진공 너는 러브, 미스터 크라울리, 아키아키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영진공 게시판에 무비스트가 후원하는 인터파크 프리엠의 건이 필요하다가 외치신 분은 부름대지 K님 한 분이셨어요.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름대지님처럼 단독 입찰 행운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엠푸드가 후원하는 꽃이 작국은 우리에게 고대 이집터로 영진공여 번성하라를 써주신 애국 박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에서도 또 인증샷 해주고. 아니 우리가 언제 고대 이집터를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분은 이메일 주소를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팟빵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웃음소리 때문에 듣기 힘들다고 이렇게 말이 안 돼. 저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요. 사실 마이크에서 수음된 소리가 보통 프리앰프에 모여가지고 컴프레셔를 거쳐서 레코딩이 되는데 이게 디지털 앰프는 기본적으로 컴프레셔 기능이 담겨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높은 데시벨 소리를 일정하게 잡아주는데 아니면은 뭐 이 프리앰프에 없다면은 컴프레셔가 잡아주기도 하고요. 근데 딴지는 그게 없어요.
저도 신경 써서 웃을 때마다 마이크 뒤로 한참 멀어지는데도 목청이 너무 커서 우리가 뭐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웃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웃음이 터질지 몰라서 그걸 조율하기는 힘들고 그걸 또 박세롬이 엔지니어께서 일일이 다 잡아가면은 저희가 퍼블리싱을 한 3일 정도 늦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녹음실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벙커원 들어오기 전에 전 녹음실에서 녹음했던 네. 녹음본 보면은 초기 방송분 이렇게 들어보시면 느낌이 확 다르다는 걸 맞아요. 아실 거예요. 파형 자체가 다르게 생겼어. 그러니까 무음일 때 전문 녹음실 파형은 이렇게 실보다 가는 라인이 이렇게 뽑히거든요. 근데 벙커원은 좀 연필심만 하죠. 뭐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 말씀드렸듯이 너치 커피와 꽃씨 작곡을 구매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벙커원 녹음실 환경 개선 프로젝트는 꽃씨 작곡과 너치 커피가 함께합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 기획상품 프리미엄 너치 커피. 매달 대륙별 커피 3종이 여러분께 배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오타가 아니에요. 잡곡.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즐겨 먹기는 쉽지 않으시죠? 게다가 흰쌀밥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 거친 잡곡을 먹이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딴지마켓이 준비했습니다. 정말 몸에 좋은 잡곡을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꽃씨 잡곡입니다. 왜 꽃씨 잡곡이냐고요? 꽃씨 잡곡을 쌀에 섞어 밥을 지으면 정말 꽃밭처럼 알록달록 예쁜 잡곡밥이 만들어지거든요. 빨간 홍국살, 노란 찰기장, 초록 클로렐라 찹쌀, 거기에 현미와 찰부리까지. 몸에 좋은 잡곡, 이제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꽃씨 잡곡,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발가벗겨 디벼보는 영진공 전당포. 전당포 시간입니다. 승희 씨. 예. 오늘은 우리 초재구 갑시다. 예. 8시 16분에 시작하니까 언제 끝날지 한번 봅시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분량의 문제 때문에 그냥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타워즈와 확장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소설만 해도요, 100권 정도의 모든 스타워즈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 1년치 특별편을 만들어도 부족해요. 원래는 그 개봉을 앞두고서 하기로 하려고 그랬는데, 개봉이 내년 크리스마스 때쯤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때까지 영진공이 있을지, 그리고 영진공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때까지 나올지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올해 한번 해보자고 껄림한테 몇 주씩 좀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받아냈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예요?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반다이가 스타워즈 모형 판권을 인수했어요. 다음 달에 나와요, 이제. 드디어 반다이가. 네. 솔직해집시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와요. 내가 MG를 끊은 지가 한 거의 10년 되는데, 네. 이제 다시 조립식의 세계를 네. 가야 될 것 같은. 여러분들은 영진공에서 프라모델 덕후들의 욕망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 짱가님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하면 방송 참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명분을 찾는다 그러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타워즈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영화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드라마이고, 그런데 그 외전에 보여주는 상황 자체가 지금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과도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하루하루가 되게 슬프잖아요.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스타워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정도 좀 해가지고 썰은 이걸로 끝내고요. 그리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루카스는 SF적 세계가 가지는 무한한 상업적 가능성에 대해서 일찍부터 눈을 뜬 제작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자신이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를 다양한 전략을 통해 가지고 팔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이익이 있을지 이미 깨달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화 외의 세계에서 다른 외전격의 작품들의 제작을 의뢰를 하고 영화와 동시에 다른
그 소설이라든지 코믹스 같은 거를 다시 팔아먹으려고 얘기를 하죠. 물론 그거는 영화 처음의 얘기고 영화가 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외전 이야기, Extended Universe라고 하는 확장 우주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용어는 없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웬만큼 다 스타워즈 영화를 보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확장 우주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원래 스타워즈가 1편 때는 네. 그 에피소드 4로 개봉이 안 됐잖아요. 그냥 스타워즈로 개봉이 됐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워즈가 필름판이 4개가 있어요. 아, 그쵸. 76년 판이랑 81년 판이 있는데 네. 76년 판에는 그냥 스타워즈고 77년 판 아닌가요? 77년 판. 네. 77년 판이 있는데 81년 판에는 A New Hope라고 하는 에피소드 4라고 하는 부제가 새로 끼어들어서 다시 개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자신이 붙은 거예요. 그럼 81년에 재개봉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턴 오브 제다이랑 같이 아니요. 재개봉했던 저기 건가요, 그러면? 80년이 제국의 역습이고 83년이 리턴 오브 제다이. 제다이니까. 예. 제다이의 귀환이고. 네. 그러니까 루카스는 이미 한 20년 전에 1, 2, 3 에피소드 1, 2, 3에 대한 떡밥을 그때부터 던진 거예요. 막 던졌죠. 4개가 아니라 5개네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94년에 THX 음질 보정판이 나오고 97년에 재개봉판이 나오고 2004년에 DVD판이 나오고 그게까지 되는데 그 2011년에 나오는 블루레이판은 여기서 몇 개의 화질 보정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6개 정도의 판본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CG 추가를 해가지고 영화 재개봉 한 게 그럼 블루레이 판이라고 얘기하는 97년인데 97년 판이랑 2004년 판이랑 CG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뭐 당시의 이런 기술력에서 훨씬 더 진보된 거로 새로 나온 거고 당시에 VHS 테이프로 CG 보정된 게 국내에 출시됐었고 영화 한 편으로 몇 번을 우려먹는 거야 애들은. 저는 당시에 국도 아니고 이게 집에 무슨- VTR도 없었는데 그 VHS 테이프를 샀으니까요. 왜 산 거예요? 소장하고 싶어서요. 나중에 이제 해비조님한테도 말씀드릴 건데 그 저기 뭐지 그거 OST만 해도 똑같은 거 리마스터 해가지고 4번인가 팔아먹으니까 독한 인간이에요. 이 인간은 진짜 어떻게 하면은 주머니 빨아먹는지 아는 정말 물론 루카스가 기획하진 않았겠죠. 저는 루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빨리 진행하죠. 네네. 빨리 하죠 좀. 자, 뭐 최초의 스타워즈 매체 딱 해가지고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77년 스타워즈 영화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77년의 스타워즈 영화는요 실질적으로는 3번째 매체가 돼요. 맨 처음에 나왔던 매체는 1976년에 나왔던 스타워즈의 소설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77년에 나왔던 그 코믹스였고 3번째가 스타워즈 영화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76년 1월에 그 루크 스타킬러라고 하는 제목, 루크 스타킬러의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스타워즈 영화의 대본을 전체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영화를 촬영하는데 이 대본을 저기 중심으로 만든 영화가 원래 76년 12월에 개봉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76년 12월에 개봉 예정이었는데 영화를 딱 보니까는 이건 영화가 아닌지라. 이거는 뭐 어째 이런 영화가 존재하는가 싶어가지고 이거 영화 이대로 틀면 이거 우리 망한다. 아마 우리는 그 상태에서 76년 그대로 개봉이 됐다 그러면은 또 다른 외계에서 온 구호 계획을 하나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완전 개쓰레기였다 그래서 편집자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사 중심의 편집에서 인물 중심의 편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좀 재미를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개봉이 6개월이 늦춰졌는데 원래는 이게 크리스마스 한 달쯤 전에 가지고 할로윈 시즌 직후에서 아빠들이 돈을 팡팡 풀었을 때 그때 장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 그게 어그러졌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소설은 팔아야 되니까 소설을 먼저 뿌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최초의 소설이 된 겁니다. 그 1976년 11월 12일 스타워즈의 소설판이 볼런타인 북스에 의해서 출판이 되는데 이 사람이 좀 마케팅 능력이 대단하다 싶은 게 이게 허접한 출판사가 아니거든요. 허접한 출판사가 아니라 그 SF계에서는 나름 이름이 있는 뭐 레리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 그런 거를 출판한 놀라운 중견 출판사인데 이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스타워즈를 딱 출판했는데 이때 소년들이 어떤 분위기를 느끼게 되죠. 야, 이렇게 멋진 얘기가 있다니 이런 식으로요. 기존에 딱딱하던 세계관은 SF에서 갑자기 스페이스 오페라를
그렇죠. 뭐 읽게 되니까. 다음에 언젠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스타워즈가 가지고 있는 은하제국이라고 하는 설정도 그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에서 이어온 거고 그래서 그 어떤 제국의 역사에 목말라 있는 소년의 감수성 너무 잘 건드렸던 거죠. 아 그러면 네. 이게 그 소설판은 네. 서사 중심으로 돼 있나요? 그러면? 소설판은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조금 큰 차이는 없고 근데 이제 지역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탔던 전투기가 좀 색깔이 다르다든지 그런 거 조금 다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코드 네임이 좀 다르다든지 그런 차이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거의 비슷해요. 어쨌든 이 소설은 이제 앨런 딘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는 $5,000만 딱 받고 고스트로 써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 소설을 그 사람이 썼다는 사실이 딱 알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죠. 너 잘 만나면 스타워즈 그 판권 받고 진짜 스타워즈의 소설가로서 어떻게 대박이 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억울하지 않니? 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앨런 딘 포스터가 아니 그거는 뭐 처음부터 루카스 얘기였는데 뭐 내가 그 얘기 썼다고 별거 있겠어? 그러면서 진짜 막 대인배스럽죠. 멋진데? 근데 예, 이 사람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스타트렉 소설도 쓰고 그 스타트렉 소설만 한 10권을 써요, 이 사람이. 그 이후에도 스타워즈 소설 한 4권을 쓰고 그리고 그 이 양반이 지금까지도 되게 그 어떤 중견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게 2009년에 스타트렉 새로 시작된 리부팅한 거죠. 거? 예. 그거 소설도 이 양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참. 기본적으로 이 대인배스러움은 먹고 살만하다. 해서 나오지 않았나. 아니면은 대인배였기 때문에 좀 먹고 살만해졌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대인배적인 풍모를 되게 많이 보여주죠. 어쨌든 약간의 영화의 차이가 있고 이러다가 소설이 나오고서 영화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 영화가 나오기로 된 시간도 딱 영화가 나오기로 된 시간에도 영화를 이제 유명한 얘기죠. 미리 이렇게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개봉을 하죠.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영화 개봉을 하니까는 이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망할 거고 다음번엔 잘 만들 거야. 이제 위로만 신나게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스필버그랑 이제 내기를 해요. 스필버그한테 그 일본 제목이죠. 미지와이 조우. 네, 그 클로즈 인카운터 서레이트가 봐. 그래서 그 영화랑 내 영화랑 누가 더 잘 될까 해가지고 루카스는 네 영화가 더 잘 될 거다. 그리고 스필버그는 루카스 영화가 더 잘 될 거다라고 내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루카스 영화가 더 잘 됐고 그래서 스필버그는 스타워즈 하나 팔릴 때마다 인세의 1.5%를 스필버그한테 계속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딜을 잘했는데? 네, 진짜 잘 됐죠. 이 정도로 큰 대박이 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뒷얘기가 또 있는 게 존 윌리엄스 받았나 그거? 모르죠. 존 윌리엄스가 이제 영화 음악을 늦게 줬거든요. 그렇죠, 늦게 주죠. 전화를 해가지고 스필버그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음악 들어봐. 그리고 딱 전화 트는 순간에 스필버그가 직감했대요. 이번 게임은 내가 졌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워즈는 진짜 음악이 살린 영화다. 그렇죠. 네. 슈퍼맨도 그렇고 미주와의 조우. 슈퍼맨은 존 윌리엄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정하고 똑같이 만들어달라 그랬던 거고. 미지와의 조우도 사실 그렇죠. 존 윌리엄스 음악이고. 네. 하여간 그런 다음에 근데 이제 판매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스타워즈의 그 코믹스 판매를 위해 가지고 접촉한 회사가 어디냐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미국 만화의 덕후들의 신 바로 마블 코믹스였습니다. 스탠리를 직접 만나죠. 스탠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마블 코믹스의 그 로이 토머스를 직접 만납니다. 그랬는데 이제 로이 토머스는 뭘 쓴 사람이냐면 코난 더 베베리안 있잖아요. 그 아놀드의 코난. 네. 그렇죠. 그 소설을 코믹스로 만든 양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거를 가지고 알았다. 영화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만들어보마. 그러면서 1977년 4월 처음으로 이것을 이제 빛을 봅니다. 그 위키피디아에는 3월에 그 인쇄가 끝나고 4월에 발간이 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일단 저는 이제 팔린 날짜를 중심으로 좀 해볼게요. 네. 예. 4월에 이제 딱 나가고 한 달에 한 권씩 계속해가지고 내용을 내기로 하죠.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86년 6월에는 이제 더 이상 스타워즈가 뽑아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86년 6월 17일 마지막 코믹스를 내고요. 그리고 뭐 그 사이에는 뭐 그래픽 노블의 형식으로도 좀 많이 좀 내기도 합니다. 물론 작화의 차이는 당연히 엄청나고요. 근데 재밌어요. 이게 그 누구지? 아서 코난 도일 같은 경우는 원래 의사였잖아요. 원래 의사였는데 의사가 뭐 돌팔이었는지 아니면 불황 때문이었는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대공황 있잖아요. 28년 대공황. 28년 대공황 전에 있었던 대공황이라는 시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8년 전에 대공황이라 그러면 그 시간을 의미했대요. 19세기 말 그때를. 예. 그때 이제 코난 도일이 의사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홈즈를 썼구나. 예, 홈즈를 썼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해리포터 아줌마 있잖아요. 조앤 롤링. 분유값 때문에. 예, 분유값 벌려고 책 썼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났고. 나도 분유값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 방송 하고 있어요. 그 방송 잘 될 거예요. 예. 자, 네, 여러분 매주 토요일 12시에. 채널에서 12시에 영화가 좋다였나? 내 프로 이름 영화가 좋다는 SBS인데. 뭐지? 갑자기 제목이 기억 안 나. 그냥 자신이 저기- 출연하는 프로그램도 모르는 네, 데뷔촌이에요. 페북으로 오셔가지고 접속하시면은 이제 네. 예, 링크. 네. 예. 스타워즈가 늦게 나왔는데 영화의 발견인가? 스타워즈가 늦게 나왔는데 이 늦게 나온 스타워즈가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내버린 거죠. 이미 분위기를 막 조성했구나. 젊은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야 스타워즈가 뭐야? 야 이거 재밌겠는데 분위기를 딱 만들었는데 루카스는 자기 영화가 재미가 없을 게 확실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개봉날 튀죠. 그렇죠. 안 나왔다고. 네, 들었어요.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영화나 볼까 했는데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영화 뭐야? 그러면서 딱 줄 서가지고 표 끊었더니 자기 영화였더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놀라운 감독이네요. 진짜 놀라운 감독이에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어떤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스타워즈가 영화를 만들려다 보니까는 이게 돈이 처음에 들어가기로 한 돈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돈을 더 대달라 그러니까는 폭스에서 이 미친놈의 자식이 그렇게 돈 까먹고 뭔 지랄이야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근데 이게 때 돼가지고 제때 나온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밀리겠네요. 마케팅 비용 좀 이쪽으로 끌어줘. 대신에 내 뭐 감독 개런티 같은 거 필요 없고 영화에서 독립영화에서 먹듯이 1점 몇 %만 내가 독립영화 이렇게 저거 먹고 그리고 나머지 캐릭터 판권 비용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는 그냥 제작비만 대줘 그런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폭스사의 그 마케팅 담당은 그 이후에 아마 속이 쓰려가지고 위장병에 걸렸을 것 아니면 같아요. 잘렸거나. 그래서. 뭐 22조가 말이 돼요? 한 사람이 번 돈이? 아, 루카스가- 지금까지? 당시 돈으로? 2013년까지 루카스 한 사람이 번 돈이 22조예요. 스타워즈 한 판권만 갖고. 누구는 우리 한 돈으로. 명이 22조를 버는데 누구는 한 명이 22조를 쓰죠. 강파느라. 복구도 어렵다. 그래요. 폭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 계륵이었어요. 이거 뭐 돈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손익분기만 찍어도 된다고 네, 생각했겠지. 근데 뭐 손익분기조차도 아니고 뭐 이렇게 좀 손해만 들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비슷한 영화 하나 있죠? 성냥 그죠? 아, 뭐 말해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재앙. 재앙. 아, 그거 한 방에 이문경이 갔죠. 장선우 감독도 가고. 여럿 갔지. 김진표 씨 살아남았네요. 김진표 씨.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했던 하나의 컨텐츠 판매 방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타워즈 소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줬는데 이 소설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스타워즈 덕후 1세대로 자라납니다. 덕후 네, 덕후 1세대로 자라. 뭐 세대물림. 네, 뭐 유명한 사람으로서는 저기 염승이가 있다.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2세대 덕후예요. 그래요. 이것도. 네. 그럼 난 야, 도대체 이것도- 난 도대체 몇 세대 덕후인가? 제네레이션을 나눠. 저기 그 크리스테스 헬슨 있잖아요. 그 친구가 2세대 덕후예요. 그거는 다음 방송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어쨌든 이제 뭐 라이더 윈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타워즈 책만 60권을 냈어요. 야, 또 덕후가 뭔가 프로듀싱을 한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아, 2주째 덕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아 나는.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루카스는 자기 회사가 있어요. 그 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가들이 소설을 쓰잖아요.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설정을 끼워 맞춰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고증해주는 그 회사 팀이 있어요. 뭐 그 정도니까. 근데 그 팀의 팀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조지 루카스. 클로너즈에서 다 말아드셨거든. 그리고 그 프리퀄 새로 하면서 그거를요. 어쨌든 그 한 영화 평론가는 스타워즈의 등장이 한 영화 작가의 실종이면서 거장 마케터의 탄생이라고 평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놀라웠고 짧고 간단한 평이 또 있을까 싶어요. 이 영화는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판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영화가 아닌 세계 자체를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 소설과 코믹스를 통한 새로운 마케팅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영화 자체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도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코믹스도 매달 한 번 나왔다 그랬는데 저기 뭐니 일본의 주간 점프 같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영화가 2시간이면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6화까지는 영화 내용을 그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뒷부분을 또 만들려니까는 오리지널 얘기로밖에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인공들의 다른 모험 이야기들을 새로 끼워 넣게 됩니다. 뭐 보면 재밌어요, 막 그런 것도. 그거와 상관없이 한국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만화가 스타워즈라고 나왔는데. 그래요. 저는 스타워즈는 기억이 안 나고 V 동인지 같은 동인지 같지 않은 동인지들 그 어깨동무의 새소년 그런 데서 연재하던 거. 아니 주로 그런 것들은 보물섬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보물섬에서도 보물섬에서 이제 뭐 V 이후의 이야기나 뭐 그런 거. 그런 것들. 난 돈이 없어. 그런 월간 만화 잡지는 못 사봐도 서울로 올라왔을 때 교보문고 가서 티모시 젠의 그 나중에 그 고려원에서 나온 거. 나중에 그거. 3부작 뭐 이런 것들은 사봤던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저희 집에 있는데 그게 저도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다가 후배한테 다시 읽고 빌려서 다시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샀어요. 근데 그게 절판이 돼가지고 지금 헌책방에 산다 그러면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 권의 책? 아니 3권 한 질에. 세 권 한 질에? 네. 당시에 4,000원짜리 책이었는데. 고향 집에 아직 있을 텐데. 축하합니다. 영주 어디라고 그랬죠? 자, 어쨌든지 간에. 근데 우리가 좀 하나 이제 우리 영화 방송이잖아요. 영화 팟캐스트잖아. 그래서 또 영화 소설화의 역사 다 이래야지 좀 가다가 좀 넘어가고요. 넘어가고요. 평소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스타워즈가 처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 무성 영화 시절 그래가지고 뭐 참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런던 애프터 미드나잇 모르겠어요. 무성 영화라는데 이게 1926년 영화라 그러더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예, 뭐 그런 데까지 갔는데 나중에는 뭐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거는 조금 아신다 그러면 뭐 소설이 먼저예요. 그런데 단편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영화를 토대로 한 소설이 나오고 그런 식이었죠. 뭐 본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도 원래는 80년대에 소설 쓰여진 거 2000년대에 영화 나오면서 영화를 각색한 새로운 소설 버전이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였던 거고요. 계속 자기 복제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함장님이랑 같이 얘기 나눌 거지만 드라큘라. 나누지 말죠. 자, 근데 스타워즈가 위의 영화들과 가지는 차별점이 있죠.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소년 영화, 그죠?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영화니까 아이들이 미치는 거죠. 껄림 요새 그 티라노 킹 구하시려고 허리 휘신다는 얘기. 저희 아들은 저랑 같이 김광석 노래를 들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러세요? 요새 저희 집이 허리 저기 해비조님이 이 망할 놈의 티라노킹. 티라노 킹은 물건도 귀한가 봐요. 생산량이 수요를 못 따라와? 그러니까 일본 수입 버전이 그러니까 수입량이 다 떨어져갖고 3개월 만에 얼마 전에 풀렸어요. 저는 따라 빨아서 너무 좋아요. 자, 그래요. 그것도 줄 서서 샀다는 사람들도 있고. 딸아빠는 바비 인형 때문에 나중에 돈 깨질 텐데. 그런가? 바비가 더 비싸요? 그런가요? 자, 그래가지고 그 스타워즈 완구가 76년에 캐너토이즈에 의해 가지고 서서히 떡밥이 풀리게 돼요. 근데 캐너토이즈라 그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전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건 그러니까 확실하게 캐너토이즈에서 나온 물건은 아닙니다. 근데 캐너토이즈에서 나온 스타워즈 피규어는 우리 어릴 때 봤던 GI 유격대 있죠. 네. 그 피규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절이 움직이고 같은 규격의 같은 형식의 피규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뚱아리는 전부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고. 뭐 그런 거요. 그거 미국 이베이나 일본 옥션 같은 데 들어간다 그러면은 76년 당시에 나온 물건 같은 경우는 호가가 우리 돈으로 거의 억대예요. 물론 호가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진짜 거래가라 그러면은 아마 동그라미가 한 2개 정도는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게 옆님 댁에 있나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안타깝네요. 저는 스타워즈 제일 오래된 거는 그 90년대에 나왔던 그 게임 그것들 중심으로 좀 있고 그리고 그 소설이랑 좀 그런 거. 그래서 얼마인가요? 얼마 안 돼요. 건담 살 돈도 없는데. 자, 어쨌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스타워즈가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고. 이게 애들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다 얘기를 하니까는 생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극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소년들을 잡아야 되니까는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영화표에다가
이 표를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장난감 할인을 해드려요. 딱 그렇게 써가지고 진짜 마케팅의 승리다. 대단하다. 할인이 아니라 교환 아니었나요? 교환도 있고 할인도 할인도 있고 있고. 그렇게, 예,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세대라면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영환도사 매일 강씨 인형 그 입장객 며칠 입장객에는 강씨 인형 드려요. 그거 있잖아요. 저는 딱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티셔츠 나눠주고. 예, 예. 카피였겠네. 이 마케팅에. 롯데리아인데 맥도날드에서 잘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해피밀? 하여간에 캐너토이즈에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요. 근데 캐너토이즈는 뭐 지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2000년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완구 회사인 헤즈브로에 합병이 됩니다. 트랜스포머. 거의 헤즈브로에 우리 합병이 헤즈브로 됐죠. 하면 안 네. 되고 하스브로. 하스브로에 합병이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또 하스브로가 골 때린 짓을 저지르죠. 완구판권이 트랜스포머 완구판권이랑 스타워즈 완구판권이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이것들이 골 때린 짓을 해요. 스타 디스트로이어가 다스베이더로 변신을 합니다. 엑스윙이 루크 스카이워크로 변신을 하고. 나 그거 본 적 있어요. 이거 변신이 돼 그렇게? 그 변신 로봇이니까 되죠. 스타 디스트로이는 아무리 변신해도 그 메이드 청소하는 그걸로밖에 변신이 안 될 것 같은데. 스페이스볼. 스페이스볼즈. 그러니까 그 뭐였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데스스타가 황제로 변신하고. 근데 제일 깼던 게 그 한솔로랑 추바카랑 합체해서 밀레니엄 팔콘이라는 게 있어요. 기발한데요? 그러네요.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그 누구 줬나 봐요. 그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갈게요. 자본주의는 한번 발동에 걸리면 질주 절대 안 멈추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소설을 쓰고 팔아먹으려 그래요. 근데 아시겠지만 스타워즈는 긴 얘기 중에 일부잖아요. 그쵸. 근데 루카스는 자기 영화가 망할 거를 대비를 해서 소설을 미리 하나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게 유명한 건 아니고 좀 팬들 사이에서는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스플린터 오브 마인즈 아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예. 국내 번역은 안 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그 시만의 파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죠. 정말 번역 잘 해놨어요. 그 마음 심자 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이거를 했는데 78년에 소설을 냅니다. 뭐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루크랑 레이야 만나가 루크랑 레이야가 뭐 저항군 활동하면서 뭐 칼싸움 하고 19금은 아니네요. 네, 뭐 그런 건 없어요. 좀 루크랑 레이야의 뭐 관계가 근친상간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루크랑 위험하게. 루크랑 레이야의 관계가 러브 스토리로 미묘하게 가긴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남매라고 하는 설정이 없었나? 이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그 I'm Your Father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건 치밀한 뭐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루카스가 즉흥적으로 넣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욱한 느낌이 있어요. 네, 되게 즉흥적으로 넣었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그 루크와 레이야가 남매였다는 설정도 그냥 막 넣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영화에 있어서. 전 뭐 약간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그 부분이 빠지면 루크를 훈육하는 다스베이더의 모습을 유추해낼 방법이 없어요. 이 편에서. 루크를 훈육하는 다스베이더의 방법은 루크의 훈육의 역할이 원래는 그 오비완의 역할로 돼 있던 거였어요. 요다라는 그치. 존재가 아예 없었고 1편에 오비안 커너비가 죽고 죽지 않고 원래는 네. 원래 시노비스는 죽지 않고 3편에서 다스베이더가 네 아빠가 맞다라고 말하고 죽을 예정이었는데 다스베이더가 그때 내가 네 아빠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될 이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이 없거든요. 그 장면 자체가 네. 계속 루크를 공격하면서 훈육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대사의 피크에서 내가 네 아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 장면의 마무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감이 안 온다. 봐줬다 이거죠. 네. 봐줬다. 손만 날려버리잖아. 그렇네요. 원래 대사는 그거였어요. 너는 나와 함께 갈 운명이다였어요. 근데 더빙을 할 때 애드립 중에 하나가 먹힌 건가요? 더빙을 할 때 그게 바뀐 거예요. 그 부분만 다시 녹음을 한 거예요. 쪽대본이었군요. 네, 진짜 또 쪽대본도 웃긴 게 루카스랑 어빈 커시너 감독이랑 그 성우 있잖아요. 존스 성우 딱 그 세 사람만 알고 있었다 그래요. 네. 루크도 몰랐다 그러고 그 대사를 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지. 촬영장에서는 다스베이더는 목소리가 없으니까. 원래는 있었어요. 데이브 프로우즈가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부 억양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중에 그 제임스 얼 존스를 데리고 와서 영국 억양으로 딱 했는데 이 양반도 그 유명한 배우예요. 얼 존스도 흑인 배우인데 이 양반이 나온 영화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좀 봤는데 저는
참 다스베이더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배우에 몰입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다스베이더가 흑인이라는 컨셉이면 정말 재밌는 그러게요. 영화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럼 루크도 흑인이어야 되잖아. 레아도 흑인이고. 아니에요. 흑인과 백인이 결혼했을 때 백인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몇백만 분의 1을 갖다가 그러니까. 거기다 대요. 그게 더 웃긴 거지. 만약에 흑인 아버지 밑에서 백인 아들이 굳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인종차별이 아니야. 뭐, 흥행을 위해서 백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니까. 그게 왜 인종차별이? 뭐 어쨌든 이 소설에서는 나중에까지 나온 설정이 뭐냐면 이제 광선검을 크리스탈로 만든다는 설정, 네. 그리고 광선검을 제다이가 직접 만든다는 설정, 그거 하나만 남아가지고 계속 써먹죠. 이렇게 확장 세계관이 나날이 계속 성장하니까 78년 CBS 방송국에서 78년 크리스마스를 겨냥해가지고 스타워즈 TV 영화를 만들 것을 딱 요청을 해요. 이게 진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진짜 만들어져요. 다들 뭐 두 번째 스타워즈 영상물 그러면 당연히 제국의 역습 아니야? 네. 그럴 텐데 이게 아니라 78년 TV 영화 그리고 이 TV 영화는 매년 해오던 연말 방송 중에 하나였던 홀리데이 스페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등장하게 되는 이게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스타워즈 홀리데이 스페셜입니다. 아, 전설의 망작이죠. 아시는구나 이거.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재밌는 건 말이죠. 이 영화가 애니메이션이랑 영화가 함께 섞인 형태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많이 본 장르네요. 아니 이게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 아닌가 중간에? 애니메이션 영화죠? 중간에 보죠. 네, 보는 예. 걸로 나오는 거죠. 그 애니메이션이랑 영화가 잠깐 이렇게 섞인 거 생각하면 또 우리 옛날에 생각나는 거 있죠. 우레메. 그렇죠. 혹시 남기남 감독. 아, 네. 저는 이게 대본을 쓰면서 그 심영래 감독의 파워킹이 생각났어요. 그거 아세요? 네?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95년에 심영래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당시에 카피 자체가 그 미국의 스타워즈를 공략 목표로 삼아서 한국의 스타워즈를 만들겠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역시 거장은 스케일이 달라요. 악당 두목이 루카스였어요. 루카스 일당이 지구를 침공하고 파워킹이 살려준다 뭐 그거였고. 조지 루카스 감독은 무슨 죄야? 아, 자, 너무 잘난 죄. 앞서 아이디어를 낸 죄. 하여간 이 작품 자체가 일회성 애니메이션 치고는 작화나 동화의 수준도 매우 뛰어난데 계속 얘기가 남죠. 그런데 이제 이 영화의 결정적인 영향이 나중에 보바 팻이라고 하는 매우 그렇죠. 매력적인 악당을 여기서 처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와요. 그렇죠. 애니메이션에 맨 처음에 나와요. 뭐 보바 팻은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죠. 누구지? 그 한솔로를 잡는 바운티 헌터로서 말없이 등장하고 모든 클론의 아버지가 되는. 그 3편에서는 어이없게 그 모래괴물 살락의 입에 들어갔다고 죽어서 좀 나중에 너무 어이없이 네. 캐릭터가 소비돼 버렸어요. 근데 91년 코믹스에서 그 뱃속에서 살아남는 얘기가 나와요. 총질해가지고 막. 그냥 보바팻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 네. 자, 이 영화의 얘기를 이제 우리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쓰면서 잠시 업다님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 영화의 설정은 추바카의 가족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시작하면 추바카 아빠가 나오고요. 추바카 와이프가 나오고요. 시작할 때 그 스타워즈 뭐 헐리데이 스페셜 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추바카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얼굴 하나씩 나오면서 뭐 네. 아버지 누구, 아내 누구, 뭐 그래서 얼굴을 한 번씩 다 이렇게 비춰주는. 네. 얼굴이 다 똑같지 않아요? 이거 나오는 아들도 나오고, 그 예. 위에 저 스크롤 올라가듯이 이야기 파워웨이 여기 안 나오고? 아,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그냥 아주 오래전 뭐 우주에서 네. 요거는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워즈 글씨가 짠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자 이제 추바카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러면서 얼굴을 이렇게 동그랗게 화면 가운데를 파갖고 동그랗게 얼굴 하나씩 나오는데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요? 아빠 이치 그리고 엄마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나와요. MGM 사자 나오듯이. 그렇지. 막 웃는 얼굴로.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뭐 영화 안에서 스타워즈의 공식 언어인 베이식 언어도 딱 나오고요. 뭐 그리고 그 베스핀 행성에서 헤드폰 끼고 있던 그 대머리 그 아저씨 기억하시죠? 그 뇌의 일부를 상실해가지고 인간 컴퓨터가 된 뭐 그런 사람의 설정도 좀 나오고 매우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에 대한 조지 루카스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했는지 반드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는 로레인 힉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내게 철거용 해머와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세상의 모든 홀리데이 스페셜 VHS 비디오 테이프를 다 때려 부수고야 말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마스터 테이프를 조지 루카스가 샀어요.
그리고 영구 폐기했다라고 해요. 그래도 시장에서 찍어내는 양이 만만치가 않아서 다는 못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죠. 그는 스타워즈 제작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홀리데이 스페셜의 제작권을 CBS에 넘겨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홀리데이 스페셜의 그 제작권은 루카스의 판권에선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루카스는 자신과 자신의 세계인 스타워즈 우주 그리고 이 작품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부정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뭐 평론가의 입장에선 좋은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 상업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지만 그 THX1138 같은 경우에는 평단들은 되게 좋은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는 평단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2001년 나단 레빈이라는 평론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대본 약 빨고 썼냐? 이건 요즘은 칭찬이잖아요. 그런가요? 요즘은 약 빨고 만들었다고 그렇죠. 그러면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역을 하면 뭐냐면은 나는 이 사람이 코카인에 취한 상태에서 대본을 썼는지 안 썼는지 확신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요즘은 칭찬입니다, 그게. 하지만 2001년도에는 그게 네. 욕이었을 수 있겠네요. 예. 이거는 2000 근데 1년도가 아니잖아요. 아니, 나단 레빈이라는 평론가 네. 2001년도에 그거 아, 봤대요. 그 얘기. 네. 하지만 이 영화가 남긴 가장 큰 영향은 한 대배우의 인생에 큰 영향을 남겼다는 겁니다. 해리슨 포드는 이 작품을 직접 본 이후 그 어떤 TV 영화에도 절대 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진짜 지키시게 됩니다. 그래요.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홀리데이 스페셜에 해리슨 포드가 나와요? 네. 다 나와요. 레아 공주도 나오고 모든 스타워즈 출연지니까 스타워즈 1편을 찍고선 이 사람들도 이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근데 성공을 하니까 다 너무 기쁜 나머지 사실 조지 루카스도 이거 처음에 대본에 참여했었어요. 중간에 빠져나간 것뿐이지. 그리고 모든 배우들이 기쁘게 홀리데이 스페셜을 촬영을 했는데 그렇지. 기쁜 마음으로 했겠지. 그렇지.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고 다들 그 한 방 맞으신 거죠. 뭐 딴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1992년 그 리버 피닉스 주연을 했던 영 인디아나 존스 예, 거기서 카메오로 딱 2씬 나왔고요. 들어갈 때 씬 회상 씬 끝.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필모 어디를 찾아보신다 할지라도 이분의 TV 영화 출연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 TV 영 인디언 존스 주연이 리버 피닉스였군요. 리버 피닉스였죠. 예.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그쵸. 리버 피닉스. 자, 그럼 우리 이 영화 한번 알아봐야겠죠. 어떤 줄거리일까요?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추바카가요, 자신의 고향으로 그 미국식의 홀리데이를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옵니다. 추바카의 가족들이 등장하고 추바카 가족을 돌봐주는 인간이 등장을 하죠. 손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연히 미국인들이 그렇듯이 추바카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줍니다. 추바카의 아버지 이치는요. 손단이 준 드림머신 그러니까 버추얼 스페이스 같은 거를 보면서 저기 야시시한 인간 여성이 노래하는 걸 들으면서 황홀경해졌습니다. 네. 참 건전하네요. 네. 이게 저 홀리데이 스페셜이니까 아이들 보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근데 그 흑인 여성이 거의 이렇게 반쯤은 속이 비치는 것 같은 옷 입고선 막 이렇게 누웠다가 저렇게 누웠다가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살사 댄스 대회 네. 거기서 여자분이 입는 옷 그거를 아예 흰색으로 다 만들어서 비칠락 말락하게. 훌륭한 의상. 네. 근데 이 추바카 아버지가 그 영상을 보면 헬렐레 해가지고. 그걸 해비조님이 하니까 매우 상상이 되네. 살사 댄스가 아니라 벨리 댄스? 살사 댄스. 살사 댄스? 네, 라틴 댄스요 그런 거. 왜 나중에 3편에서 레아 공주도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때는 벨리 댄스에 가까운 코난 더 옷이죠. 베베리안 같은 아하. 그런 옷이.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추바카의 아들 룸피는요. 홀로그램 서커스를 보면서 좋아하고 추바카의 아내 말라는요. 뭐 전개 재봉틀이나 뭐 그런 거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또 제국이 호구 조사를 하러 나와요. 그래가지고 야 추바카 어디 갔어? 그러니까는 그거 숨기려고 막 뭐뭐뭐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가 한 90분이 계속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추바카 가족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자기네도 언어 알고. 이거밖에 안 해요. 그거밖에 안 해. 그걸 방송 내내 하나요? 네, 방송 90분 동안 자막도 없어. 자막도 없어요. 무슨 무언극도 아니고. 알아서 생각해라. 뭐 이런 영화죠. 제가 나중에 이 영화 찾아보고 난 다음에 연상됐던 영화가 로만 폴린스키 감독의 불을 찾아서 있죠. 그 대사 하나도 없는 그 영화. 근데 그래도 불을 찾아서는 인간만 왜
후베이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는 영화인데 여기는 그런 진실이 없어요. 아, 해비조님 왜 이렇게 망가졌어? 아니 잠깐만, 아니, 불을 찾아서는 정말 훌륭한 영화고, 이거는 되게 그 감독의 뜻이 있는 거잖아. 이게 다른 동물과 달리 왜 인간만 이러한 종류의 섹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인류학적으로 고찰을 잘한 영화예요. 그 비슷한 영화를 제가 본 게 있는 게 허나몽이랑 한 10년쯤 전에 시사회를 갔는데 저 알래스카 있잖아요.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물개 잡아먹는 내용이에요. 아, 자막이 없어. 예. 그리고 그쪽 언어로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이러는데 1시간 반 동안 그 영화를 본 다큐 영화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겠네. 예.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도 다행인 게 여기 그 인간계가 나와요. 제국군 병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이런 식이죠. 추바크가 으아 그러면은 저쪽에서 이제 루크가 듣고 네가 지금은 기분이 안 좋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지. 아, 몰라요. 하여간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거 한번 나오면은 아까 이제 막 뭐 야시시한 영화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퍼포먼스한 노래 부르면 한 3분 5분 그냥 지나가거든요. 노래 장면이 한 9분 돼요. 되게 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9분만 되지 뮤지컬 않아요? 영화인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바카 가족들의 대화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이해가 안 되는 영화라서 쓸데없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잡스러운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잡스러운 얘기 나오고 갑자기 뭐 락 음악도 막 나오고 콘서트를 보죠. 콘서트 나오고 쓸데없이 뭐 그 외계인 요리사 나와가지고 요리하는 법 막 나오고.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찾아보세요. 자, 유튜브에 어쨌든지 있습니다. 간에 뭐 다른 것들 많아요. 뭐 이렇게 설정 같은 거 뭐 보면은 뭐 저기 뭐야 뭐 갑자기 이제 뭐 영어 알파벳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스타워즈는 영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거 스타워즈는 자기 언어가 있어요. 베이식어라고. 네. 근데 저기 뭐지 그거 에피소드 4 보잖아요. 그럼 다른 거는 다 베이식어인데 숫자만 아라비아 숫자예요. 네. 뭐 어쨌든 그런 거. 신이 있다는 얘기죠. 예.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노래하고 뭐 그랬는데 뭐 별로 의미 없으니까 넘길게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국을 따돌리고 난 다음에 레이야가 그 추바카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뭐 제국의 압제에서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그러더니 레이야 공주가 노래를 불러요. 네. 잘 불러요. 의외로. 마크로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하여튼 뜬금포 영화야 그냥 이게. 진짜 뜬금포 영화예요. 사실 처음에 루카스는 이런 시도도 나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입장이 바뀌었죠. 좀 우리는 과거의 과오를 안고 사는 사람을 가지고 된 사람이라고 부르죠. 루카스는 2002년 미국 맥심지와의 인터뷰에서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잖냐 안고 살아가야지 이것도 스타워즈인데 라면서 말을 해요. 참 이 포스가 도박에 집 팔아먹은 그 약쟁이 아들 부모님 같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훌륭한 새끼만 있겠니? 이런 새끼도 있고 저런 새끼도 있고 그렇지. 루카스는 VHS를 절대 발매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78년에 녹화본이 웹상에서 돌아다녔고 맞아요. 그 녹화본을 컨버팅을 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 없어요. 유튜브에 그 잠깐 올라왔다 없어진 게 그 스타워즈 관련된 부분들은 루카스가 그 저작권을 되게 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 빼버려요. 빼버리는데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예전에. 예전에 봤었는데 지금은 전부는 없고 일부만 따박따박 올라와 있고요. 그렇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VHS랑 DVD가 발매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버전 말고 미국 버전의 2011년 스타워즈 블루레이 컴플릿 버전에서는 이게 보너스로 들어가 있어요. 1080p로 업스케일링을 해가지고 화질 좋아요. 그래요. 참 컴플릿하다. 루카스가 만든 작품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런 작품을 누가 만들었나 이 거장의 포스를 느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감독은요. TV 홀리데이 스페셜 전문가였던 스티브 빈더라는 분인데 이분은 홀리데이 스페셜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홀리데이 스페셜은 매우 장수한 프로그램이에요. 위키를 들어가 보면 스타워즈 홀리데이 스페셜은 필모에 빠져 있습니다. 전략적인. 예. 메인 작가는 로드 웨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에미상 3회 수상하신 수상 작가입니다. 대단하신데? 대단한데. 네. 근데 우리 이런 추론도 가능하겠죠. 아무리 대가라도 초짜일 때는 똥 쌀 수도 있다. 근데 이분이요. 31년생이신데 스타워즈 홀리데이 스페셜은 46살 때 쓰신 거예요. 중견 작가 되셨을 때. 예. 여기에 세컨드 작가인 브루스 빌란치는 에미상 6회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컨드인 브루스 빌란치는 에미상을 6회 수상한 코미디 작가입니다. 거기다가
오스카상도 수상한 경력도 있고요. 토니상, 그래미상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웰치 역시 상대적으로 젊긴 했지만은 에미상을 3회 수상한 작가예요. 그리고 이분이 음악을 담당했는데 음악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레이아 공주가 스타워즈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거들이거든요. 당시에 진짜 초짜는 지금은 중견 작가가 된 패트 프로스트와 레오나르도 립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훌륭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거장이 모여도 똥을 만들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괴작들을 만들어낸 스타워즈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83년 스타워즈 에피소드 6편 개봉 이후에 86년 그 이야기의 수명을 끝을 냅니다. 사실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치 우리가 지금 매트릭스 보듯이 스타워즈의 생명력도 끝이 났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타워즈가 생명력이 끝났다고 믿었을 때 루카스는 다시 그 스타워즈의 생명력을 다시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 어떻게 보면 끊어질 것 같았던 또 끊어질 것 같았던 이야기들이 의외의 성공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즐기는 어떤 그런 장르로 남아있고 또 스타워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그 수많은 로봇들과 그 우주전쟁에 큰 획을 그어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건담이라는 로봇 장르의 설정들이 생겨난 어떤 그 많은 영향들도 있었고 그리고 샤 아즈나블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생겨난 배경에는 정말 스타워즈가 큰 공로를 해줬죠. 예. 야, 이 거대 서사의 이제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건 진짜 덕후 장르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어떻게 좀 와사바리를 걸면서 좀 재밌게 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뭐 잘 즐겨주실 분은 잘 즐겨주시겠죠. 긴 시간은 아니게 적당하게 분량 잘 맞춰주셨네요. 16분부터 한 40여 분 동안. 중간에 한 두 문단은 안 읽으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우리 염승희 씨 다음 달에 또 뵙는 걸로 약속을 하고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화 음악의 A to Z 영화 딴따라. 자, 영화 딴따라 시간입니다. 해비조님. 네. 스타워즈는 트라이올로지로 예. 기획이 됐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염승희 님도 외전 시리즈를 트라이올로지로 준비하셨더라고요. 3부작으로 끝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에피소드 오늘 4다 뭐 지금 이러면 화낼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도 몇 개를 빼서 그렇지 오늘 얘기를 3부작으로 할 수 있었어요. 네. 나중에 끝나면 헤일로 해야죠. 자, 어쨌든 오늘 방송을 위해서 영화 딴따라에 없던 일이 생겼어요. 염님이 이런 음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음원을 다 보내줬어. 영상을 사상 초유의 일이 그러니까 벌어졌네요. 사상 초유의 일이야 이거. 그래서 그거대로 하려고요. 귀찮아. 너무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염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린다. 네. 교차 검증을 통해 드러난. 그럼요. 역시 근데 비조님의 그간의 어떤 그 똥을 봐서는 이것마저도 뭐 확실할 수는 없다. 뭐 크게 신뢰는 가지 않는다. 달리아가 아니라 달리다. 달리다. 세계 스네어. 10대 가수 달리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스타워즈니까 존 윌리엄스의 스타워즈 메인 테마 한번 듣고 시작하죠. 좋죠. 이 스타워즈 오프닝 음악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스승의 은혜를 부르다가 그 부모님 은혜 그 노래로 넘어가는 그 느낌. 스타워즈로 시작해서 슈퍼맨 끝나는. 이런 아주 묘한 기시감이 들어요.
사실 스타워즈는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존 윌리엄스의 음악으로 먹고 산 영화다. 그리고 존 윌리엄스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스카상에 49번 노미네이트 되었고 5번을 수상한 뭐 전설의 작곡가죠. 이분이 알파요 오메가네요. 75년에 조스로 오스카상을 받아요. 예. 그리고 77년에는 크로스 인카운터와 스타워즈 두 작품으로 70년에 한 사람이 2번 노미네이트 되고 그 중에서 스타워즈로 수상을 또 하시죠. 왜 71년도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 이게 첫 번째 그게 오스카 수상작이죠. 네. 근데 그 이후에 한 분이 2번 노미네이트 된 적이 있었나요? 몰라요, 그건. 예. 찾아보시고요. 그럼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조사해 온 것까지만 물어보시죠, 우리가. 근데 아마 그런 분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이런 일이 흔치가 않아서 거의 뭐 전설이니까 이분밖에 없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바그너의 음악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거고 바그너의 음악을 워낙 히틀러가 좋아했잖아요. 네. 나치의 제국의 어떤 음악으로 쓰였고 그것을 이제 그대로 차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존 윌리엄스 스타워즈 때문에 바그너를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바그너라는 음악가를 처음 알게 된 게 그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돈 까밀로와 빼뽀네. 그거는 이제 2편. 2편 제목이 돈 까밀로와 빼뽀네였고 소설을 제목이 원래 제목이 그렇고 우리나라 번역 제목이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로 쭉 나오잖아요. 네, 5권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권이 돈 까밀로와 빼뽀네였고 이때 이제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에 무슨 유명한 음악가가 하나 있다고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바그너 음악을 들으면서 그래 역시 음악은 바그너지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 그걸로 내가 하나 알고 있고요. 저는 사실 소설만 봤어요. 그 신부님 우리 신부님은. 저도 저도 소설 얘기.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있어요. 네. 이게. 그래요. 어쨌든 스타워즈의 정말 위대한 메인 테마죠. 지금까지도 하다부터 싸많고 광고에도 쓰일 만큼 엄청난 충격적인 음악이고요. 네. 자, 1977년 5월 25일에 스타워즈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봉합니다. 그 첫 회 관객 중에 뉴욕에서 스튜디오 뮤지션이자 편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던 맥코라고 하는 그러니까 맥코 몬라도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탈리아계 아티스트가 있었어요. 30대 중반이었는데 이분이 첫 회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5번을 연속으로 스타워즈를 봅니다. 완전히 푹 빠져버린 거죠. 영웅보색 2에 빠졌던 것처럼. 그리고 주말까지 계속 봅니다. 이 영화를.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음악가였잖아요. 존 윌리엄스의 이 테마 음악을 디스코로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대단한 발상이다. 네. 이 맥코라고 하는 이분이 1973년에 미코예요? 미코예요. 네. 그래요. 미코. 네. 맥코건 미코건. 자, 미코라고 하는 이분이 73년부터 디스코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작곡,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프로듀싱 팀, 뭐 이런 걸 만들어요. 스위트튠 요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프로듀싱 팀을 만들고 그 나중에 왜 아윌 서바이브 불렀던 글로리아 게이너 같은 이런 사람들을 키워요. 그런 이제 꽤 잘 나가던 디스코 프로듀서 그룹이었고 그 프로듀서 그룹을 이끌고 있던 아저씨인데 뭐 이쪽 바닥에 꽤 유명했어요. 그래서 청 맨지온이 있잖아요. 왜 그 Feel So Good 만든 그 플루겔혼 부르는 한국에 공연 왔다가 한국에 반해서 뭐 서울 소울인가 뭐 이런 노래도 만들고 했던 이분하고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친구고 뭐 이미 이제 뉴욕 바닥에서 꽤 인정받는 아티스트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존 윌리엄스 음악에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타워즈 음악 판권을 갖고 있던 카사블랑카 레코드랑 접촉을 해서 판권 사용 허가를 받고 단 3주 만에 디스코로 편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코로 편곡된 앨범이 발매가 돼요. 네. 이게 이제 앨범 제목이 스타워즈 앤 갤럭틱 뭐 아더스인가 뭐 이런 이제 제목의 그 음반인데 A면이 15분, B면이 10분 뭐 이래요. 그러니까 한 곡, 두 곡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대곡이었던 거죠. 바로 이 앞면에 있던 게 15분짜리 스타워즈에 흐르는 여러 가지 테마 음악을 디스코로 다시 연주한 그런 곡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 미코 본인은
이 장르는 스페이스 디스코다. 라고 스스로 명명을 해요. 예. 근데 우리가 웃고 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진짜로. 네. 1977년 10월 1일자 빌보드 핫 100 차트의 1위를 해요. 이 노래가. 야. 심지어 15분이나 되는 노래인데. 이게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죠. 이 박사요? 아, 무슨 박사요? 놈놈놈의 그 빠빠라밤. 빠삐놈으로 부활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빠삐놈이 대한민국을 한번 휩쓴 적이 있었고. 그렇죠. 근데 빠삐놈은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악이었는데 이 음악은 미코는 저작권을 등록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77년에 나온 거니까 78년 2월 그래미 최우수 팝 연주곡 후보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미코는 사실 완전히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뿅 빠져갖고 그래서 그냥 재미로 시작했던 건데 이게 이제 워낙 커지니까 미코가 그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코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프로듀싱 팀을 그냥 이끄는 스튜디오에만 머물던 사람이 이 노래 한 곡이 대박이 나면서 SF 디스코 밴드 미코를 가집니다. 그래서 디스코 밴드 미코가 전미를 떠돌면서 이제 연주 여행을 다니게 되죠. 투어 다니는 투어 거야? 다니죠. 그리고 미코가 탄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존 윌리엄스 음악이 너무 좋았나 봐. 그래서 그 크로스 인카운터의 음악도 디스코로 편곡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카사블랑카 그 레코드사에서 아예 미코한테 CG로 가자.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가 3편으로 나오고요. 4편으로 슈퍼맨 앤 Other Galactic Heroes라고 슈퍼맨을 바탕으로 한 또 시리즈를 또 만듭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rek도 나오고요. 하여튼 이 미코가 디스코의 전성기에 유명한 영화 음악들을 디스코로 바꾸는 이 시리즈가 계속 대박을 쳐요. 근데 사실 요거 이제 저번에 전자인형 나왔을 때도 우리가 디스코 얘기하면 잠깐 했던 얘기인데 당시에 클래식도 디스코로 후콘 클래식이라고 해서 클래식도 디스코로 만들고 하여튼 디스코가 당대에 대박이 났었어요. 워낙 뭐든지 손만 대면. 그래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이 미코의 경우는 워낙 전국적으로 대박을 내니까 거의 이런 이제 용어가 생겼어요. 미코나이즈드라고. 미코가 유명한 영화 음악을 디스코로 편곡해 놓은 이 상태를 미코나이즈다라고 해서 미코가 만든 이런 이제 신조어까지 만들 정도로 신드롬을 일으킵니다. 이 양반은 80년대까지 스타워즈 3부작을 전부 다 디스코로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원래 스타워즈에는 없는 약간 헐리데이 스페셜하고 비슷한 거죠. 크리스마스 인 더 스타스라고 크리스마스 인 더 스타즈라고 하는 뭐 캐롤 같은 느낌? 아니, 스타워즈의 음악들을 캐롤 느낌의 디스코로 디스코예요. 무조건. 엄청 궁금하네요. 저기 잠시만요.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건담 생각이 딱 났는데 건담이 성공을 해가지고 상품이 이거저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안전전사 콘돔이 나와요. 웃겼다.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인형 왈 평등의 상징 디스코로 재탄생한 스타워즈 한번 들어보시죠. 이 그 레이저 발사가 뿅뿅으로 광선검을 뿅뿅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 느낌. 예. 맞네요. 의외로. 그렇죠. 생각보다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박이 났겠죠. 어색하면 뭐 망했을 텐데. 자, 이제 미코의 경우는 미국 사람이고 또 존 윌리엄스의 진짜 허가를 받은 제대로 된 이 공식 디스코였다면 일본서 삐짜가 만들어집니다. 이 음악을 갖고. 이 음악은 아니고요. 이게 77년에 이제 일본서 스타워즈를 개봉할 때 78년. 78년. 좀 뒤늦게 간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이거를 개봉하면서 일본에서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스타워즈가 얼마나 대박이 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도 그랬고 미국서도 그랬고 SF 영화는 애들 보는 영화다라고 하는 이제 관념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8년에 일본에서 개봉을 할 때 판촉을 위해서 스타워즈 노래를 일본판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이었냐면 존 윌리엄스의 메인 테마에다가 네. 뭐 이세 마사코라고 하는 그 게임하고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주로 작사했던 분이 가사를 붙이고 그리고 역시 당시에 유행하던 디스코풍으로 그러니까 미코 거를 아마 참고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디스코풍으로 스타워즈의 메인 테마를 편곡을 해서 시몬 마사토라는 일본 가수가 이걸 부릅니다. 시몬 마사토는 누구냐면 과학 닌자대 까차면 그러니까 독수리 형제. 네. 이거 완전히 그 웅변풍으로 부르는 그 네. 양반인데. 예. 그다음에 용자 라이딘, 그다음에 가면 라이더 이런 거의 주제가를 불렀던 일본 애니메이션 전문 가수예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스타워즈를 띄우기 위해서 일본 수입사에서 돈 좀 들여갖고 새로 편곡하고 일본 가사 붙이고 그다음에 일본 발음으로 이제 일본 가사로 부른 거죠. 나름 마케팅 비용 써서 한 건데. 돈은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조지 루카스에게 허락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자기네 국경 안에서는 저작권이 있지만 보통 국경 넘어가면 뭐 영국 아티스트의 음악을 뭐 이태리에서 번안해서 부른다.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일본의 마상원 같은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조지 루카스는 아까도 우리 그 염님도 얘기해줬지만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나게 클레임을 건 거죠. 그래서 음반도 다 회수하라고 하고. 네. 근데 뭐 들어보면 사실 미코 버전보단 좀 텐션도 좀 떨어지고 네. 뭐 디스코를 가져오긴 했는데 조금 뭐 함량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게 이 노래는 이제 사라지는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99년에 저도 이건 그 뭐 일본 자료를 잘 몰라서 테크노 가요 폴리도르 해서 하드 브레이크 태양족이라고 하는 이상한 편집 음반이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애니메이션 주제가 모음집 비슷한 그런 앨범일 것 같아요. 이름 참 일본답다. 그러니까 이런 편집 음반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슬그머니 이 노래가 다시 끼어서 발매가 됩니다. 하도 브레이코. 노래가 어떻게 이런 그 묘한 걸 통해서 다시 이제 세상과 만나게 되는데 뭐 조지 루카스나 존 윌리엄스랑 저작권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대를 초월한 아주 묘한 정말 괴의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예, 마사토 시몬 맞죠? 시몬 마사토가 맞고 일본식으로 저거는 하면 시몬 마사토. 미국식으로 하면 마사토 시몬. 네. 시몬 마사토가 부른 스타워즈를 한번 좀 들으면서 어떤 건지 약간 맛만 좀 보시죠. 가차맨 느낌이 나. 야, 이건 진짜 가사가 궁금해요. 끝내주죠. 혹시 가사 아시는 분 없어요? 네, 가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저 일본어 가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자, 가사가 스타워즈 저 멀리 은하계를 넘어서 가라. 날아라 레아 공주를 반드시 구하자. 타올라라 정의의 불꽃. 어두운 하늘을 태워서 우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스베이더를 해치우겠다. 가라 루크 너에겐 캡틴이 함께 이런 가사예요. 중간에 뭐 R2D2여 전략을 담당해라 뭐 이런 말. 맞아요. 작전을 궁리하는 R2D2. 그다음에 루크 힘내라. 잘 부탁한다. 아니, C3PO 뭐 이런 가사들이 쭉 흐릅니다. 우리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슈퍼맨, 뭐, 하늘의 왕자. 맞아요. 이 노래의 그 가사 내용이랑 되게 비슷하네. 묶었다 들리면 당시에 우리의 정서였을 거야. 맞아요. 그래요. 그 아까 저작권 얘기하셔서 그러는 건데 이거 성공하고 난 다음에 건담이 그 스타워즈의 레이저 세이버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름까지 가져올라 그랬다가
그 시몬 마사토 엿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레이저를 빔으로 싹 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빔 세이버는 거구나. 아, 라이트 세이버를. 네, 라이트 세이버를 빔으로만 싹 바꿔버렸어요. 그걸. 참 스타워즈가. 네, 예. 스타워즈의 이제 새로운 외전들 지금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아까도 그 소개드렸던 홀리데이 스페셜. 네. 아, 이게 그 저는 공식으로 나온지 몰랐어요. 이게 그 이미 공식으로 나오기 전에 오덕들이 DVD로 제작을 해서 이베이 등에서 판매하고 있었어요. 이미 DVD를. 임의로요? 네, 임의로. 임의로 제작해서 막 팔고 있어. 거기다가 더 웃기는 게 여기에 그 스페셜 피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타워즈가 대박이 나면서 네. 스타워즈 이 멤버들이 토크쇼 같은 데에 스타워즈 그 복장 그대로 하고 나와서 떠들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워즈 장난감 그 CF 커머셜 네. 필름의 장면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넣어서 나름 스페셜 피처까지 들어있는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로봇 만화 덕후로 유명한 그 페니웨이님 계시잖아요. 페니웨이님도 한번 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와주세요, 페니웨이님. 이 페니웨이님 블로그에 보면 페니웨이님의 한술 더 뜬 오덕인 게 이 DVD를 본인이 집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영어 자막을 구해서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본인의 개인 소장을 위해서 한국어판을 만드셨다라고 하더군요. 존경스럽네요. 그 스타워즈 홀리데이 스페셜이 대학로에서 딱 한번 상영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상영회 할 때 한글로 또 그때도 번역을 한번 했대요. 네. 근데 그 버전을 구하려고 하셨는데 그걸 못 구해서 페니웨이님 직접 집에서 본인이 번역을 다 하시는 걸로. 개인 소장만 하지 마시고 한번 상영회도 한번 그리고 해주셨으면. 상영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근데 이거 상영회 하면 맨데이트급의 폭풍이 올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뭐 12월 27일 묻지마 영화제 강력한 후보군 중에 하나로. 홀리데이 스페셜이야 거기다가. 자, 이 괴장 영화에는 신기한 장면 정말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바카 아버지가 그 마인드 이베포레이터라고 이게 이제 이렇게 약간 뭐 3D 현실 그냥 저기 뭐지 그거 오큘러스 리프트 우리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가상 현실을 느끼게 하는 거죠 실제처럼. 근데 그 장면에 굉장히 섹시한 여성분이 나오셔서 흑인이에요, 흑인. 흑인 분이신데 흑인 여성이 하얀색 비친 옷을 입으시고선 굉장히 내세적이세요. 근데 이분이 다이앤 캐롤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 겸 배우거든요. 근데 이분이 1939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나왔을 땐 벌써 40대 중반이 훨씬 넘은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젊음을 자랑하시죠. 제 취향의 DVD인데요? 구해봐야겠는데? 페니웨이님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이 다이앤 캐롤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15세 때 패션 잡지 모델로 픽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모델을 하려던 분이 아니라 아트 스쿨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너무 이뻐서 이제 모델로 픽업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뉴욕에 있는 뮤직 앤 아트 하이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이분이 신기하게도 뉴욕 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회학을 소시올로지를 전공하죠. 지성과 미모를 네. 겸비한. 그래서 이분이 워낙 미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60년대에 TV 시리즈 줄리아라고 하는 그 TV 시리즈에서 흑인 여성이 주연을 맡았어요. 흔치 않은 일인데. 네. 나 60년대인데. 60년대. 지금도 흔치 않은데. 네, 지금도 흔치 않잖아요. 할리베리가 그 아카데미 여우상을 받고선 그렇게 울었잖아요. 흑인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를 훨씬 앞서 나간 거죠. 물론 이제 이분은 스크린으로까지는 가지 못하고 TV 시리즈였으니까 뭐 TV 시리즈는 어쨌든 흑인을 대상으로 하는 TV들도 있었으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에미상 TV 드라마 부분에 여우주연상을 이 줄리아란 걸로 받아요. 그만큼 연기도 뛰어나고 미모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노래까지 잘하는. 노래까지 잘하는 이런 분이었고 다 또 가졌네, 다 가졌어. 이분이 흑인이 주연을 한 뮤지컬도 출연하시고 그러니까 흑인 민권운동과 같이 엮여져 있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뭐 다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얼마나 빼어나신지를 이제 추바카 아버님이 하면서 막 추바카 아버지께서 막 침이 질질 흘러요. 이분 나오는 거에. 같이 한번 흘려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한번 흘려보자는 의미에서 이 다이앤 캐럴의 This Minute Now라고 노래 조금 들어보죠. If we could only bend this
minute, infinitely extend this minute, then I could live my whole life right now. Reality is sweet this minute. 요거는 그 어떤 느낌이냐면 80년대 우리나라 방화를 보면 이 7, 80년대 방화를 보면 묘도 다시 한번 이런 거? 아니 그거 아니, 이후에 에로 스타일. 아니 에로 말고 에로 뭐 아니야? 약간 뭐 깊고 푸른 밤 이런 느낌의 영화들을 보면 그 한 여성이 뭔가에 되게 괴로워해가지고 빗길을 걸어 나갈 때부터 이런 류의 음악이 흘러. 이런 느낌이네요. 요거 혹시 유튜브에 이거 떠 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이분이 뭐 이렇게 그 추바카 아버지한테 이제 이게 현실은 아니지만 당신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녹아나는 목소리로다가 또 말씀도 하세요. 간드러지고. 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면 이게 음질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이게 공식적으로는 사운드 리마스터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네, 이거 원본을 때려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좀 아쉽지만 즐기실 수 있고요. 이 영화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스타워즈 역사상 처음으로 그 보바 펫이라고는 꽤 멋진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으로 등장해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추바카 아들이 영화를 보고 있어요.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그 TV에 추바카와 그다음에 저기 한 솔로가 나오는 만화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만화에 이 두 사람을 잡혀서 보바펫이 쫓아다니는 이런 만화 영화가 중간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보바펫이 소개됐고 또 추바카 종족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됐고 그 아들의 모습을 이제 훗날 그 이워크라고의 그 종족 하나 있잖아요. 3편에 네. 그 달 폭파하기 전에. 그렇죠. 애기곰 같이 생긴 그 종족의 그 모델링이 처음으로 이제 아들로 이제 시도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원래는 우키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싸우는 걸로 하려 했는데 2m가 넘는 배우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다 어린애로만 싹 다 바꿨다 그러죠. 이워크로 새로. 자, 어쨌든 이러한 그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제가 그 페니웨이님 이 블로그를 보고선 저도 구해본 거거든요. 보고선 와 정말 뭐 이런 게 다 있나. 정말 이건 아스트랄한 경험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2번 본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그 요리하는 장면 이런 거 나오면은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우주 요리 쇼 장면이 한참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영화를 만들려고 보니까 처음에는 루카스도 이 영화에서 추바카의 가족을 보여주고 싶었대. 근데 추바카의 가족이 다 하는 말이 아까도 우리 얘기했다시피 우가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영화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궁여지책으로 거기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중간에 뭐 연출자도 막 바뀌고 뭐 이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막 이러다 보니 90분은 채워야겠고 시간은 채워야겠고 우가우가로는 안 되니까 중간에 막 이런 이상한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산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레아 공주의 노래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미국 배우 학교들에선 다 감정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수업을 한다라고 하더군요. 네. 이거 뭐 제가 배우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한국도 그러나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호흡도 배우기 위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게 이 노래 수업에서는 어떻게 소리로 감정을 전달하는가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한다라고 해요. 추바카는 뭘 배웠을까요? 근데 이런 그 배우 수업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레아 공주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노래를 빼어나게 잘한다 이런 건 아닌데 레아 공주 굉장히 청아하게 노래를 하거든요. 그 캐리 피셔가 배우 집안에서 나왔잖아요. 부모님이 다 배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방송 작가가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송 그 극도 계속 쓰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레아 공주의 노래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추바카 가족들한테 이제 자유를 위해 우리 함께 싸워가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이야기를 한참 일장 연설을 그것도 굉장히 뜬금없이 연설하세요. 이게 어떤 맥락이 있게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맨 끝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 연설을 하신 다음에 노래를 불러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 2번을 봤는데 레이아 공주 앞에서 왜 추바카들이 모였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갑자기 연설하는 것도 뜬금없고 연설 끝나고 노래를 하는 건 더 웃겨요. 하지만 이제 그 어쨌든 뭐 어떤 자유를 향한 마음 이런 거는 잘 담겨졌다. 그래서 참 좋은 배우들을 불러다가 똥망작을 만들었다. 해리슨 포드는 그 충격으로 이제 TV 영화 안 찍겠다라고 할 만큼 똥망작이지만 배우들은 참 열심히 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황당하게도 컷만 잘라보면 멋지지만 붙여놓으면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스타워즈 초기에 스타워즈 외전격인 음악들을 좀 살펴봤고 다음번에 염님이 또 어떤 걸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소스를 주실 것이라 믿으며 다음번 방송도 또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염님이 사실은 요거 말고도 음반을 무지 많이 보내줬어요. 음반마다 듣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정말 대단한 덕후다. 그래서 그 많은 음반 중에 마지막으로 고른 노래는 네, 마지막으로 고른 노래는 그 많은 음반에 있는 거 하나도 없고요. 레아 공주의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We celebrate a day of peace, a day of harmony, a day of joy we all can share together joyously. A day that takes us through the darkness, a day that leads us into light, a day that 이번 주 개봉 신작의 근거 없는 예측 무비 찌라시. 자유의지로 충만한 딴지용진고 무비 찌라시 시간입니다. 함장님. 예, 지난주 소개해드린 영화 중에 에코는 개봉관 찾기도 힘들었고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역시나 잘해도 원작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증명해줬고 드라큘라 정도가 그냥 역시 볼만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6점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보신 후의 평점은? 기대치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요? 네, 전 기대치를 늘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난 본 다음에 어떻게 평점을 줘요? 정말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있나요? 저는 이 영화 딱 보고 난 다음에 종편에서 이거 박정희 영화라고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드라큘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드라큘라요. 뭐 완전 보면은 이거는 뭐 위대한 군주가 목매한 뭐 백성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인데 사실 현재의 정권과 이전 MB 정권을 만들어낸 거는 분명히 51%의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럼 국민이 무지한가? 아니, 무지하지도 않고 국민은 자기 욕망대로 표를 찍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문제는 자기 욕망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이성적으로 자신이 가진 정보가 분명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그걸 풀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오지도 못하고 이 정보가 맞는지 검증도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사실 주식 시장과도 비슷하거든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이게 더 오를 거야 사는 건데 자신들의 욕망이 집값이 오를 거야 하고 이 사람들 뽑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뽑아도 집값은 잡지도 못할 거고 아니면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막 증식되지도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봤을 때 과연 그러면 군주가 현명하다고 이 무지한 자신의 백성을 데려가는 이 드라큘라가 맞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럼 군주가 엘리트냐? 뭐 이런 논란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다만 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박정희 정권을 향수해줬든 아니면 찬양하는 분들도 나머지 당장 저를 비롯해서 빨갱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무지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양쪽에서 양극단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인데 어쨌든 저는 군주 하나가 현명해서 종족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시대적 착오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거기서 그 슈퍼히어로 무비의 향기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드라큘라를 슈퍼히어로로 탄생시킨 거니까 네, 이건 진짜 딱 슈퍼히어로 작법이었고 이제 내용 자체도. 근데 그 지난주 방송 들었을 때 그 해비조 박사님이 네네네. 해비조님이 저기 보니 여기서 우리가 웃는 이유는 전혀 박수 같지 않아요. 그 좀 이렇게 뭐랄까 옛날에는 오리엔탈리즘적으로 이렇게 저걸 봤는데 네. 지금은 그걸 백인의 영웅으로 만들었다는 네네네. 게 참 구역질 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들을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왜 그런 말씀하시지 딱 그랬는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그 말씀이 딱 남는 거예요. 그 뇌리에. 고맙습니다. 역시 그 배움의 깊이가 나도 그 웃음이 나서 예. 그 뭐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이 영화 딱 보고 난 다음에 뭐 들을 말씀 되게 많은데 이 사실 고증은 진짜 괜찮아요. 당시 그 중세 고증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이 사람 그 블러드 제페쉬 같은 사람이 뭐 세디스트였다 아니었다라는 얘기는 되게 많잖아요. 그 좀 방송으로 말씀드리기 좀 심합니다만 이렇게 그 꿰어 죽이는 그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의 고증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걸 순화시킨 고증이 나중에 뭐 잘 멋지게 다시 해석이 된다는 거라든지 그리고 원본 그러니까 그 옛날 드라큘라를 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드라큘라를 보신 분은 마지막 2분이 정말 큰 선물로 다가올 거예요. 이 영화에. 이 영화 성공한다 그러면 여기서 안 끝내겠다라는 걸 정말 잘 보여줘요. 그거. 예. 그래서 웰메이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세련되게 만들었다. 딱 그 정도 수준? 예. 뭐 영화의 사상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재밌는 건 그냥 딴 얘기인데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 역사에 if라는 건 없지만은 뭐 안 그렇다는 사람들의 의견들도 많이 있죠. 제가 볼 땐 그분이 그냥 살아계셨으면 차우체스쿠나 뭐 이런 꼴 당연히 당했을 거고 이게 드라큘라랑 둘 다 마찬가지인 게요. 이분들이 몰라 드라큘라는 여기서 어떻게 그려진지 모르지만 악마와의 거래를 통해서 악마가 됐건 아니면 이렇게 이게 다 신화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렇지. 스스로 타락했건. 네. 신화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분이 영웅이 되는 참 세상은 묘하다. 그게 사실 보면은 그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피 흘려서 물론 80년대에 어떤 투쟁이 있었지만 네. 사실 그 어떤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피 흘려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민중사는 피해 역사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민중사적인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미군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가 그 얻어 들어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얻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 생각에는, 투표에 이미 남녀 평등 투표가 있는 그렇죠. 정말 진보적인 거를 그렇죠. 그걸 근데 아무런 그분들은- 대가 없이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어떤 너무나 쉽게 얻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3대 세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2대 세습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영화 소개하는데 이런 분위기 죄송합니다. 감사하고요. 제 코너를 없애자니까요. 자, 이번 주에도 4편의 영화를 골라봤는데요. 더 고르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잘랐어요. 첫 번째 영화, Kill Your Darling. 감독은 첫 장편 데뷔를 한 사람으로 존 크로키다스입니다. 대학 시절 단편으로 유명세를 떨친 만큼 기대되는 감독이지만 전 냉정하니까 첫 장편 작품은 무조건 기대치 1점이고요. 배우진은 화려한데요. 해리포터죠. 다니엘 레드클리프. 그다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그린 고블린이었던 데인 드한. 미드 덱스터 시리즈 덱스터 마이클 홀. 그다음 엑스맨 시리즈에서 엔젤 역할을 했던 벤 포스터. 네. 그다음 3편에 나왔던 남자 엔젤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얼마 전 소개해드린 영화 베리 굿걸과 고질라에 출연했던 엘리자베스 올슨까지. 뭐 놀랍습니다. 이런 조합이면. 기대치는 3점 주고요. 배우진은. 신호분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1944년 미국을 배경으로 비트 제너레이션, 뭐 국어로 명확하게 번역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패배의 세대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뒤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제 주류에 반항했던 예술 사조라서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들에겐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비트 제너레이션이라 하면 국어로 번역할 때는 뭐 시대 패배감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비트 제너레이션 중에서도 이제 혁명가들은 힙스, 뭐 결국 히피가 되고 영화의 주인공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비트닉스로 불리는 사람들인데 비트닉스도 사실 조롱조로 불린 거라서 예. 당시 관념에서는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이름 짓게 되었으리라고 짐작해 봅니다. 참고로 비트 제너레이션은 백과사전을 찾아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 작가들은 이제 궁극주의, 뭐 물질주의, 성억압에 반대했던 세대예요. 미국의 1920년대 1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이제 기성세대를 거부했던 상실 세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재즈 음악을 메인스트림으로 가지고 왔죠. 그랬죠. 그리고 역시 로스트 제너레이션도 부정적인 뉘앙스거든요. 아무튼 그 시점으로부터 30년 뒤죠. 한 세대 뒤인 1950년대에 동일하게 이제 주류 가치관을 부정하는 모습이 비트 제너레이션입니다. 비트 제너레이션은 또 락큰롤을 가지고 옵니다. 둘 다 미국 주류에서 보면 변방에 있던 문화들이죠. 그리고 1950년대 중반 이후에 비트 제너레이션의 작품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영화의 배경은 그로부터 10년 전인 그들의 태동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44년 배경이니까요. 앨런 긴즈버그가 컬럼비아 대학 신입생으로서 이제 잭 케루악, 윌리엄 버로우즈와 함께 뉴 비전이라는 새로운 문학 운동을 시작하고 이 중심에 이제 루시엔 카라고 뭐 사실 저는 정확하게 뮤즈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제 뭐 교양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도 뮤즈의 개념이 정확하진 않지만 루시엔 카가 결국에는 앨런 긴즈버그의 뮤즈였대요. 아무튼 이 사람이 섞이면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이 영화는. 그리고 데인 드한이 그 루시엔 카를 맡아서 연기하는데 참고로 루시엔 카는 실제 현실에서 단 한 편의 시도 소설도 남기지 않았는데 비트 제너레이션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작가예요. 어째서요? 신기하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마 구전으로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바드예요, 바드. 이 사람 그러니까 저거를 출판을 거부했을 수도 있겠다. 출판을 안 했을 수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비트 제너레이션 중에 가장 오래 살다가 2005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분들도 혹시 그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도어스의 키보디스트가 그렇게 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했더니 나는 자연만 해. 합성약을 하지 않아. 이랬던 왠지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 약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네. 대부분 합성이 아닌가? 대마초라든가 대마. 아니면 진짜 진짜 아편. 아편이라든가. 네. 자, 루시엔 카는 실질적으로 데인 드한도 되게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루시엔 카도 대단한 매력의 소유자였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해졌겠지. 그리고 루시엔 카는 이성애자였고 앨런 긴즈버그는 동성애자였는데 앨런 긴즈버그가 루시엔 카를 위해서 작품을 뭐 헌정하려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뜨거운 시선을 주고받을지 영화가 기대돼요. 기대치는 적당히 2점, 합계 6점입니다. 네. 첫 번째 영화를 길게 소개했으니 나머지는 짧게 할게요. 두 번째 영화 할리데이. 원제는 Walking on Sunshine. 뮤지컬 영화예요. 영국 영화고 감독은 할리데이 하니까 왠지 헐리데이 스페셜이 또 감독은 이제 짝꿍 감독으로 스트리트 댄스 시리즈를 만든 맥스 기와 감독과 다니아 파스퀸인데요. 혹시 흑인 남자와 백인 여자 감독인데 부부가 아닐지 생각은 돼요. 근데 뭐 검색해도 부부인지 아닌지 안 나와서. 좋은 조합이네요. 네. 아무튼 스트리트 댄스가 영국 영화임에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기대치는 적당히 2점. 배우 기대치는 점수 주기 좀 어려운데요. 여주인공은 한나 아터튼이라고 영드 아틀란티스의 코리나 역할로 출연한 배우예요. 완전 신인이거든요. 필모가 되게 전혀 짧아요. 모르겠어요. 또 다른 주연 여배우로 이제 에나벨 스콜리라는 영국 요크셔 출신의 배우가 나옵니다만 이분은 2009년도 영드 비잉 휴먼에 출연하고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파트 2에도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헐리우드 필모가 거의 없어서 뭐 영국 배우들은 뭐 그렇죠. 굳이 헐리우드로 안 그렇죠. 와도 되니까. 참 요크셔는 참 친숙한 지명이에요. 개가 아니라요? 아니 돼지 만생종. 그 우리 설국열차였나요? 네. 거기서 2인자 틸다 스윈튼이 요크셔 억양을 쓰려고 했다고 일부러 공업도시다 보니까 석탄. 그러니까 그거를 전달하고 싶었다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저렇게 권력자지만 저 여자가 실은 하층 노동자로부터 밟아 올라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억양으로 전달하고 싶어 했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죠. 걔네들도 경상도 사투리 나오고 이러면 몰라요. 예. 그래서 뭐
영국 배우들인데 남자 배우들은 아무리 섹시해도 별 관심이 없어서 여성분들을 위해 적당히 기대치는 1점 드리고요. 네. 신혼은 뭐 뻔하겠죠. 이탈리아로 이제 할러데이 휴가를 떠난 여주인공의 언니가 결혼을 발표한답니다. 그런데 언니 약혼자가 3년 전에 사랑에 빠졌던 남자야. 이런 개막장이 있나요? 기대치는 적당히 1점, 합계 4점입니다. 장보리만큼은 장보리 아니겠죠. 혹은 뭐 아내 유혹. 유혹, 뭐 거의 이거 급이군요. 한국 드라마에서 아마 차용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뭐 이 뮤지컬 이 비극으로 가지는 않을 테니까. 저는 뮤지컬 영화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의 주요 곡인 이제 Wake Me Up Before You 그거고, 그다음에 마돈나, 뭐 신디로퍼 다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정이 안 가요. 예? 아, 뮤지컬 음악도 다 80년대 그 음악들을 쓰는군요. 예, 댄스 음악들을 씁니다. 자, 세 번째 영화 사막에서 연어 낚시. 원제는 셀먼 피싱 인 디, 이거 반 모음이 D를 쓰나요? 더를 쓰나요? 모르겠어요. In the Yemen. 사람들이 예멘이라 하면 잘 모를까봐 사막에서 연어 낚시라고 번역을 했나봐요. 예멘은 다 알 텐데. 이 예멘이 사막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중동 하면 다 사막으로 우리가 알지 않나? 중동이 다 사막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떠올리기를. 하긴 오일 때문에. 네. 이 영화도 오일머니 나오니까. 또 영국 영화입니다. 감독은 유명한 라세 할스트롬입니다. 개 같은 내 인생. 길버트 그레이프, 아하. 뭐 하치 이야기, 최근에 디어존 등 드라마에 강한 아저씨죠. 네. 하치 이야기부터 망가졌어. 하치 이야기가 헐리우드 버전, 헐리우드 리메이크죠. 버전이 나왔어요. 있어요? 예. 엄청 재미없게 나왔어요. 일본 버전도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그쵸. 예. 그 양반 누구지? 저희 머리 허연 네. 리처드 기어. 리처드 기어. 예. 참 닝닝하게 나와요. 뭐 전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감독 기대치는 적당히 2점. 배우는 3점 주고 갑니다. 이완 맥그리거, 그 다음에 최근 엣지 오브 투마로의 히로인 에밀리 블런트, 그리고 제게에 있어서 잉글리시 페이션트의 영원한 영국 귀부인, 정말 아름답게 늙고 있는 크리스틴 스콧 토머스, 그리고 최근 루시에서 푸조를 타는 형사로 나와서 스칼렛 요한슨을 도와줬던 아무르 웨이크드가 무하메드 왕자 역할로 나옵니다. 자기 차종이라고. 예. 신업이 되게 독특한데요. 이완 맥그리거가 영국의 해양수산부쯤 되는 관공서에서 어류학자로 나와요. 그런데 투자 컨설턴트로 에밀리 블런트가 나와서 이제 중동의 오일 왕자가 사막에서 연어 낚시를 한다는 프로젝트에 대해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이완 맥그리거는 원천적으로 이게 딱 들어도 어류학자로서 그건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이야기라면서 거절을 하는데 그렇죠. 이 영국 총리실 홍보 담당자인 우리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 누님이 야, 너 그거 해 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황당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되게 뭔가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고 기대됩니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왠지 중동 오일 왕자가 돈도 많은 데다가 이미 삶에 대해 달관하는 자세로 주인공이 뭔가 사는 건 이런 거야, 희망은 이런 거야 라고 설파할까봐 그런 방식일까봐 염려됩니다. 이것도 역시 오리엔탈리즘이네요. 뭐 그래도 기대치는 2점. 합계 7. 정말 황당한 걸 요구하네 이 아저씨. 불가능한 연어는 희귀성 어종이라 강이 있어야 되는데 사막에 강이 어딨어. 강을 파겠죠. 와, 깊이 4m로. 우리나라에서 누구 데리고 가면 되겠다. 6m 예. 깊이로 정확하게 6m 로, 유지해주나요? 우리 만수르가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되는 거지. 합계 7점으로 이번 주 1위입니다. 네 번째 영화 황금시대. 원제는 중국어 발음이 안 되니까 패스하고요. 네. 허하나 감독입니다. 이제는 관심 없는 배우가 나오네요. 아니 그런데 허하나 감독이 여자 감독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요? 일단 여인 40, 반생연, 뭐 남인 40,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등을 감독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버디님의 추천작 서검 은구록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홍콩대 인류학과 출신이십니다. 자, 기대치는 2점 드리고요. 배우는 3점을 주려다가 이분이 결혼해버리신 바람에 2점 드립니다. 그래도 3점 줘야 돼. 농담이고요. 탕웨이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참. 남주인공으로는 2011년도 초한지 천하대전에서 항우로 나왔던 풍소봉이 나옵니다만 제가 요즘 중국 영화를 너무 안 봤는지 그 외에는 아는 배우가 없어요. 아무래도 조만간 찌라시를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누구 맘대로요? 자, 신업은 1930년대 중국을 배경으로 오직 글을 쓰고 싶었던 천재 작가 샤오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쉰, 딩링 등 당대 중국 대표 지성인들과 교류했던 여성이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에 작품에 전념함과 동시에 이 자유연애주의자로서 늘 외로웠대요. 자유연애주의자가 외로웠다는 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10년 동안 100권의 작품을 낸 대단한 작가였고 이 사람의 일대기를 다루는 것 같아요. 기대치는 적당히 2점, 합계 6점입니다. 황금 시대는 점수가 고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탄탄한 작품이라 예상이 되고. 개인적으로 탕웨이 씨와의 결혼을 발표하기 직전에 김태용 감독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프로에 출연을 요청을 드렸더니 뭔가 작품이 있어야 나오고 싶다. 근데 왠지 탕웨이와의 결혼과 함께 작품이 안 나올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그럼 탕웨이라도 좀. 감독은 필요 없고 탕웨이만. 저는 김태형 감독님한테 크게 크게 재미없거든요. 저 썸남 썸녀 이후로 재미 들리신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 3인 중에 하나 되지 않을까. 김태용 감독님 나오시면 옛날 작품으로 제가 아근 찍어드릴 수가 있고요. 개그 쳤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자, 해외 사람만 하는 걸로 하자. 개그를 계속. 해외 개봉한 지는 좀 됐지만 사막에서 연어 낚시가 상당히 끌리네요. 아마 데인드한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은 킬리어 달링 보시고요. 참 황금 시대를 부산에서 이번에 했잖아요. 네, 비프에서 개봉했죠. 네, 이거 보신 분들이 어쩜 탕웨이를 이렇게 못나게 그렸냐고 항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샤오홍이 그렇게 글에만 전념했던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김태형 감독 나빠요. 이번 개그는 성공한 걸로. 영진공 단신. 단신입니다. 예, 서울 아트시네마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10월 18일 토요일 작가를 만나다 시네 아스테스 뭐라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8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영화 상영 후에 GB가 있을 예정이니까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상영하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가 있다고요? GB 게스트 비지트 아니에요? 왜 저보고 얘기해요 그런 거? GB는 게임보이 아니에요? 게임보이? 모르겠고요.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 각각 한 분씩께 무비스트가 후원하는 인터파크 프리엠의권 2매, 엠푸드가 후원하는 꽃이 작곡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이젠 카카의톡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은 이제 대놓고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는 세력은 카카오톡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부정부패 속에 있다는 걸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 녹음 박세롬이, 효과 고승수, 제작 딴지일보, 진행의 그럴거리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메소드 연기란 무엇인가를 놓고 티격태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연할 배우와 감독은 다음 주에 확인하세요.